네, 시장 마무리는 저희와 함께 하시죠. 머니마스터 3부 이어가겠습니다. 자, 하나의 큰 정치적 불확실성이 해소된 지금 시장은 강하게 반등해주고 있습니다. 자, 우선 짚어봐야 할 섹터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지금 새 정부가 출범한 만큼 정책적인 부분들을 다시 한번 복습해볼 필요가 있겠고요. 자, 그리고 글로벌적으로는 철강 섹터 다시 한번 점검을 해보셔야겠죠. 철강에 이어서 알루미늄까지 25% 추가 관세가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서 지금 철강주들은 아무래도 이 화답하는 상승장 안에서도 부진한 흐름들을 나타낼 수밖에 없겠고요. 자, 그리고 지금 제약바이오 안에서도 종목별로 지금 큰 변동성을 나타나고 있는 모습들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이야기가 그만큼 나오고 있는 부분들이 많은데요. 이에 대한 부분들도 한 번씩 점검을 해보실 필요가 있겠죠. 자, 그래도 지금 시장은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부분에 훨씬 더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자, 새 정부라는 하나의 큰 전환점을 맞이한 오늘, 자, 이제 마무리는 어떻게 하면 좋을지 저희와 함께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지수부터 확인해 보시죠. 자, 우선 코스피 지수 3,000P를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2,765선 지나가고요. 2.46% 큰 강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지금 주도 섹터부터 여러 가지 섹터 그리고 테마까지 모두 다 빨간불을 켜낸 모습들 나타나고 있고요. 코스피 대형주 안에서도 급등하는 종목들이 나타나면서 지수가 크게 전반적으로 상승해주고 있습니다. 코스닥도 마찬가지죠. 750선 지나가면서 1.37% 강세 보이고 있는 양시장입니다. 수급도 확인해 보실까요? 자, 수급적인 모습들도 상당히 좋습니다. 자, 보시다시피 거래량도 상당히 많이 실려 있고요. 외국인이 또 유가증권 시장 안에서 6,700억 원 이상 담아주고 있죠. 기관과 함께 쌍끌이 매수세가 강하게 들어오고 있는 오늘 시장이고요. 코스닥 역시 외국인 기관 1,000억 원 넘게 매수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선물 시장 안에서도 거의 엄청난 시세를 또 보이고 있는데요. 9,000억 원 넘게 또 담아주고 있는 모양새 보여주고 있고요. 이때를 틈타서 개인만이 물량 덜어내는 모습들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이 뒤를 이어서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단부터 또 체크를 해보셔야겠죠. 자, 글로벌적으로 반도체 이야기 계속해서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좀 더 거시적으로 보자면 트럼프와 이 시진핑 국가 주석의 통화가 이번 주에 좀 기대가 되는 포인트인데요. 중국이 히토류와 관련해서 좀 미미한 행동들을 보이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 트럼프 측에서 좀 반발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었죠. 자, 이에 대해서 이 전화 통화로 히토류에 대한 부분들을 좀 해소할 수 있을지에 대한 기대감 들어오고 있습니다. 히토류와 또 관련을 맺고 있는 반도체단 엔비디아부터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간밤에 또 강세를 보였거든요. 자, 그러면서 삼성전자 그리고 SK 하이닉스까지 시세가 함께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보시다시피 SK 하이닉스가 훨씬 더 큰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엔비디아가 또 시총 1위에 4개월 만에 또 탈환을 해줬죠. 자, 그러면서 하이닉스도 함께 동반 주가 상승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5.54%의 상승세를 오전장부터 계속해서 유지를 해주고 있고요. 자, 지금 디램 점유율도 삼성전자를 제치고 SK 하이닉스가 1위에 또 올라섰다라는 이야기까지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21만 8,750원 지나가고 있고요. 삼성전자도 57,600원 지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저렴한 밸류에이션 매력도가 조금 더 부각이 될 수 있겠습니다. 1.41% 상승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같이 전반적인 상승장 안에서도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등락권, 보합권에서 등락을 좀 거듭하고 있는데요. 지금 생물보안법에 대한 이야기가 다시 한번 나오고 있습니다. 재추진될 가능성이 제기가 되면서 이에 대한 반사 수혜를 좀 볼 수 있을지에 대한 제약바이오 점검 필요할 구간에 또 위치해 있는데요. 현 구간에서는 약보합권 지나가고 있고요. 2차 전지도 한번 점검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이재명 이제 대통령이죠. 이 K 배터리 삼각 벨트를 외쳤었던 이재명 대통령이었는데요. 이에 대해서 2차 전지에 대해서도 기대감 조금씩 좀 들어오고 있습니다. 1.41% 상승하면서 28만 8,500원 지나가고 있고요. 당연히 상법 개정에 대한 기대감도 다시 한 번 더 들어올 수 있겠죠.
전거래일에 한 4% 정도 빠지면서 10만 원을 이탈했었던 KB금융인데요. 이재명 대통령이 당선이 된 이후 지금 증권 쪽도 금융 쪽도 다시 한번 강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6.5% 상승하는 KB금융입니다. 자, 뒤를 이어서 6위부터 10위도 더 한번 체크를 해보시죠. 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부터 10위까지 체크를 해보실 건데 자, 6위부터 10위는 1위부터 5위에 비해서 다소 좀 조용한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기는 합니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지금 상승 전환을 또 해줬고요. 이 방산에 대한 이야기도 계속해서 점검해 보셔야겠죠. 83만 7천 원 선 지나가고요. 삼성전자 우선주 따라가면서 1.8% 상승 보여줍니다. 자, 그리고 HD 현대중공업도 지금 장 초반에 낙폭을 다 줄여냈습니다. 그러면서 상승 전환에 성공한 오후장이고요. 지금 HD 현대그룹이 영국으로부터 LNG 운반선을 또 수주받았다라는 이야기도 들려오고 있습니다. 아직 주가에는 그렇게까지 강세 쪽으로 나오고 있지 않지만 여전히 LNG선 관련해서 HD 현대 쪽 주시를 해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현대차도 강보합권 지나가고 셀트리온은 약보합권 지나가고 있는 현 시장 모습입니다. 자, 뒤를 이어서 코스닥도 한번 살펴보실까요? 자, 오늘 코스닥 안에서 큰 변동성을 보이고 있는 종목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가장 먼저 알테오젠 거의 10% 육박하는 상승세 보여주고 있는데요. 지금 하나의 큰 리스크가 또 해소가 됐습니다. 알테오젠의 파트너사 머크 특허 무효 심판에서 심리 절차를 개시를 했는데요. 자, 여기에 돌입을 하면은 70% 이상이 또 무효화가 되는 그런 수치를 갖고 있다라고 합니다. 시장은 이 특허 심판에 대한 리스크를 그냥 완전히 거의 다 해소가 됐다라는 식으로 지금 반영이 되고 있고요. 9.1% 상승해 주고 있죠. 알테오젠 다시 38만 원 회복을 했습니다. 38만 2천 원 선 지나가고 있고요. 아까 LG 에너지 솔루션을 비롯해서 2차 전지단 에코프로 BM 그리고 에코프로도 동반 강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도 지주사들 좀 강한데요. 3.56% 상승해주고 있는 에코프로고요. HLB는 하락세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로봇주 쪽으로도 기대감이 들어올 수 있겠는데요. 이재명 후보가 당선하면서 여러 가지 쪽으로 또 기대감이 들어오고 있죠. 이 지능형 로봇에서도 경쟁력을 확보하겠다라는 의지가 다시 한번 재조명이 되고 있습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6% 강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뒤를 이어서 6위부터 10위도 한번 체크를 해보실까요? 자, 이 안에서도 강세 보이고 있는 종목들 파마리서치 그리고 클래시스 강세 이어가고요. 휴젤과 리가켄바이오는 약세 흐름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펩트론 오늘 또 굉장히 큰 하한가를 맞고 있습니다. 프리마켓에서부터 하한가로 직행하는 모습, 펩트론의 지금 일라이릴리가 가장 강한 이 모멘텀이 될 수 있겠는데요. 이 일라이릴리 쪽에서 지금 비슷한 기술을 가지고 있는 다른 기술과 기술 계약 체결을 맺었다라는 이야기에 펩트론이 버려진 게 아니냐라는 우려감이 강하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펩트론 측에서는 홈페이지를 통해서 그렇지 않다. 일라이릴리와 잘 협업을 이어가고 있다라고 해명을 하고 나섰지만 이 시장의 우려감은 역력히 나타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러면서 시총 5위에서 10위로 그대로 미끄러져 내려가는 모습들이 포착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도 하한가가 풀리지 않고 있고요. 16만 1,000원 선으로 내려간 펩트론까지 한번 주시를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간략하게 2시 시황 짚어봤고요. 머니마스터 3부 출발하겠습니다. 함께하겠습니다. 오늘은 하채기 마스터님과 함께해 보시죠. 마스터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하채기 마스터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우리 시장 한번 또 휘고 나왔는데요. 새 정부 출범과 함께 상당한 강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외국인과 기관의 쌍끌이 매수세가 강한데요. 오늘 시장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네, 간밤에 미국 시장도 상승으로 마감을 했죠. 미중 협상에 대한 기대감에서 이제 상승을 했는데, 지금 이제 주변 아시아 시장을 좀 보면 니케이가 0.84, 상해가 0.43, 홍콩이 0.72%인데 그게 비해서 오늘 국내 시장은 지금 양시장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는 2.54, 코스닥은 1.34% 상승을 좀 하고 있는데 지난주에 이야기했던 게 정치적인 부분을 이제 한번 언급을 드렸었습니다. 우리가 이제 선거를 좀 앞두고 있다 보니까
정치적인 불안 부분에서 어느 정도 해소에 대한 기대가 있어서 외국인과 기관 쪽에 수급이 들어오면서 주변 아시아 시장들의 주가보다 좀 더 상승세가 나오고 있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어제 이제 선거가 이제 마무리되면서 이제 새로운 정부가 들어왔죠. 그러면서 이제 정치적인 부분에서 어느 정도 불확실성이 해소가 된 부분, 그 부분에 있어서 또 외국인과 기관들의 수급이 상당히 좀 잘 들어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코스피 시장으로 좀 보면 외국인이 한 7천억 넘게, 기관이 한 4천억 넘게 들어오고 있고 코스닥 쪽에서 한 1,300억 정도, 기관 쪽에서 1,600억 나오면서 개인들은 좀 아쉽지만은 이런 시장에 좀 매도를 좀 하고 있다라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미국 쪽에서의 엔비디아에 대한 이제 기술주의 강세를 좀 오면서 AI 내리에 대한 부분이 기대가 되면서 거기에 따른 이제 SK 하이닉스가 6% 넘게 이제 상승하고 있고요. 급등하고 있고 삼성전자도 1% 넘게 상승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의 이제 공약 중에 하나가 코스피 5천 시대를 열겠다라고 했죠. 그러면서 오늘 이제 증권주들이 일제히 급등을 하고 있는데 또 부국증권이라든가 신영증권 이런 자사주의 좀 비중이 높고 좀 거래량이 좀 별로 없는 종목들은 이제 자가적으로 상장 폐지하는 그런 의견도 지금 이야기 나오면서 지금 급등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시장에 지금 반영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4월 달부터 이제 계속해서 이야기를 했던 게 이제 한유 차트를 좀 보고 대응을 하시면 훨씬 더 수월하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지금 한유 차트를 좀 보면은 계속해서 하락 추세에 이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차트를 볼 때 매번 뭐 양봉, 음봉을 보는 것보다는 정말 포인트가 되는 애들이 있습니다. 키포인트 자리들을 잘 보고 대응을 해야 되는데 제가 4월 달에 4월 11일에 이게 이제 셀 음봉 그러니까 하락 추세로 전환이 된다. 그래서 이제 시장에 대한 부분은 계속해서 긍정적으로 보자고 말씀드렸는데 뭐 한유 차트 쉽게 돌아오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당분간은 또 계속해서 하락세를 유지할 것으로 좀 되기 때문에 시장은 거기에 맞춰서 계속해서 상승세 나올 겁니다. 차트를 지금 보시면은 제가 4월 달에 이야기한 이후에 계속해서 시세가 나오고 있고 제가 중간에 한 번 정도는 흔들림이 있을 것이다. 근데 이 추세는 크게 꺾이지 않을 거다라고 계속해서 이야기를 했었죠. 보시면 아시겠죠. 연고점을 좀 돌파를 좀 하면서 오늘 지금 코스피가 강세를 좀 보이고 있는 그런 상태인데 이제 여기에서 이제 또 어떻게 또 대응을 하느냐가 좀 중요하겠죠. 오늘 이제 현상은 이렇게 좀 유지가 되고 있지만은 이 현상 이후에 또 이제 어떤 현상이 또 발생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러면 앞으로 이제 대응 전략은 또 어떻게 가져가느냐가 좀 중요한 상황인데 지금 상황에서는 이 시세를 계속해서 즐기시는 게 맞겠고요. 이제 중간에 정말 크게 만들어진 음봉이 나올 겁니다. 큰 음봉이 나오면은 그때부터는 어느 정도 조정이 들어올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좀 하시고 대응하시면 되겠고 그 큰 음봉이 나오는 것은 조정이 나오는 것이지 추세가 꺾이는 그런 자리는 아직까지는 나오기는 힘든 부분이기 때문에 추세적으로 대응하실 분들은 그냥 그대로 이대로 그냥 대응을 하시고 조정이 나오면은 그동안에 매수 못했던 분들은 매수를 하시는 게 좋겠다. 그래서 결론을 말씀드리면 코스피든 코스닥이든 현재 상황에서 추세는 꺾이지 않는다. 이제 중간에 한 번 정도 큰 음봉이 나오면은 그때는 조정이 나오는 것으로 생각하시고 대응을 하시고 조정이 나오는 부분에 있어서는 매수 대응을 하시면 되겠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네, 오늘 강하게 오르고 있는 만큼 추세 흐름 꼭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이와 같은 상승장 안에서 특징적인 종목들까지 받아보도록 할게요. 저희 첫 번째 특징주는 어떤 종목으로 보셨을까요? 네, 녹십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녹십자는 녹십자 그룹 계열의 의약품 제조 판매를 하고 있는 업체인데요. 오늘 이제 이 종목을 이제 특징주를 이야기를 드리는 것은 최근 녹십자가 미국 관계사 퀴러보가 개발 중인 대상포진 백신입니다. 아메조스 바테인의 이제 CRV101이라고 하는데요. 임상 이상 확장 연구에서 첫 환자 등록을 완료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한 1% 정도 소폭의 상승세를 좀 보이고 있고요. 이번 임상은 기존 이상 결과를 바탕으로 설계됐으며 3상 진입 전 최적 용량 확정을 위한 중요한 단계입니다. 연구에는 FDA 등의 규제 당국과 주요 이익 관계자들의 의견이 반영이 됐고요. 임상 성공 가능성을 좀 높였습니다. 키레보 연구진은 만 50세 이상 성인 640명을 대상으로 아메조스 바테인 또는 기존 상용 백신이 싱글릭스를 투여해서 면역원성, 이상 반응, 안정성 등을 평가를 했습니다. 특히 이제 만 70세 이상 고령층을 이제 주요 모집 대상에 포함했는데요. 고령층 대상 백신의 이제 효능이 안정성 데이터를 확보할 예정입니다. 아무래도 나이가 많으시면은 이제 이 대상 포진에 대한 부분에 좀
발병률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예방 차원에서도 미리 접종을 하신 분들도 계시죠. 앞서 진행된 이상 톱라인 결과에서 CRV-101은 시장 선도 백신이 싱글릭스와의 직접 비교 임상에서 비혈등성과 우수한 예약성을 이제 입증을 했습니다. 백신 반응률은 100%로 싱글릭스는 97.9% 대비 높은 수준을 기록했고요. 3등급 이상의 전신 및 국소, 부작용 발생률도 싱글릭스보다 낮았습니다. 이를 통해서 CRV-102는 고령층에서도 안정성과 효용 면에서 강점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글로벌 대상 포진 백신 시장 같은 경우 2028년 58억 5천만 달러, 약 7조 6천억의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현재 싱글릭스가 독점적인 지위를 차지하고 있고요. CRV-101이 임상 상판까지 성공적으로 마치고 상업화에 성공한다면 실제와 키레보 모두 글로벌 시장에서 의미 있는 점유율 확대가 기대가 됩니다. 자, 이번 임상 진전은 녹십자의 글로벌 백신 사업 역량 강화와 미래 성장성이 중요한 모멘트이고요. 다만 임상 3상 성공 및 허가까지는 여전히 불확실히 존재하므로 투자 시 임상 결과와 기대의 동향을 지속적으로 확인할 필요는 있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주가의 한번 흐름을 보도록 할게요. 주가가 2021년도에 이때 이제 코로나 때 이제 백신 이야기가 나오면서 제약주들이 동반 상승을 했었죠. 그래서 53만 8천 원까지 갔다가 이게 또 급격하게 9만 3천 원까지 또 하락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보시면은 이제 가격 조정은 마무리가 됐어요. 근데 이제 중간에 이런 엠파가 나오면서 박스권이 한 번씩 형성이 되는 그런 구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정도 같은 경우는 박스권으로도 충분히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자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장이 4월 9일에 이제 저점을 찍고 나서 연점 돌파하면서 상승을 좀 하고 있죠. 그래서 녹십자도 그 영향을 어느 정도 받을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지금 자리에서는 뭐 중단기적으로도 충분히 대응이 가능하다. 그리고 박스권 매매 18만 원까지도 중기적으로 대응 가능하겠다라는 말씀드립니다. 네, 첫 번째 종목은 녹십자 주시해 주셨고요. 중장기적으로도 괜찮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참고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두 번째 종목도 들어보도록 할게요. 다음 종목은 어떤 종목일까요? 네, SNT인데요.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일반 기능성 식품 제조 및 건강 기능성 식품을 전문적으로 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SNT가 올해 사상 최대 실적 갱신이 전망되면서 시장에서 좀 강세를 좀 보고 있습니다. 한 6.36% 지금 상승을 좀 하고 있고요. 유한타 증권에서 보시면은 2025년 매출액이 1,751억 원, 영업이익이 309억 원으로 전년 대비 각각 50.8%, 53.5% 증가할 것으로 좀 내다보고 있습니다.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17.6%로 좀 달면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이는 업계 평균을 크게 상회하는 수치입니다. 그리고 S&D의 실적 고성장은 삼양식품, 불닭볶음면, 핫하죠. 핵심 원재료에는 액상 소스 공급 확대가 견인하고 있습니다. 불닭 소스의 자체 브랜드와의 그 글로벌 K푸드 열풍이 맞물리면서 소스 단품 수출 기업으로서의 리레이팅이 진행 중이고요. 실제로 1분기 매출액 같은 경우는 357억 원, 영업이익이 54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각각 49.9%, 53.1% 증가하면서 분기 기준 역대 최대 실적을 달성했습니다. 특히 이제 전체 매출의 90% 이상이 일반 기능 식품 소재, 액상, 분말 소스에서 발생하고 있고요. 건강 기능 식품 소재 부문 역시 신제품 출시와 함께 성장성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하반기부터는 생산 능력 캐파죠. 증설 효과가 더해져 실적 모멘텀이 지속될 전망이다라는 거고요. 주가가 단기간에 이제 급등했지만은 12개월 선에 퍼가 10배 이하로 동종업계 대비 밸류에이션 부담은 제한적이라는 거고, 글로벌 소스 시장에서의 단품 수출 기업으로 구조적 성장 스토리가 유효하다는 점도 긍정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주가를 한번 보겠는데요. S&D도 상당히 지금 많이 지금 주가가 지금 상승을 했습니다. 2023년에 13,000원 했던 종목이 10만 3,600원까지 갔는데, 여기서 조금만 더 가면은 이제 템버가 이제 찍을 수 있는 그런 구간인데, 요 자리 같은 경우는 이제 단기적으로 빠르게 치고 빠지는 그런 전략으로 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여기에서 뭐 불닭볶음면 이런 부분에서 좀 어떤 위생적인 부분에 있어서 안 좋은 이야기가 나온다. 그러면은 갑자기 또 급락이 나올 수도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오늘 페트롤 같은 경우도 잘 가다가 지금 하한가가 지금 나왔던 그런 부분인데, 그래서 S&D 같은 경우도 상당히 주가가 지금 많이 올라오고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거는 단기적으로 빠르게 대응을 하셔야 된다라는 거. 그래서 단기적으로 트레이닝 관점에서는 유효하나
단기적인, 중기적인 관점은 조금 리스크가 있는 자리다라는 거 말씀드립니다. 네, 샌디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종목은 조금 더 단기적으로 접근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어서 세 번째 종목도 받아보도록 할게요. 다음 종목은 어떤 종목일까요? 네, AB온인데요. AB온 같은 경우는 정밀 의료 기반의 항암제 신약 및 신약 후보 물질 개발 업체입니다. 오늘 이제 이 종목은 이제 특징적으로 이제 말씀드린 것은 AB온이 미국 보스턴에서 열리는 세계 최대 바이오 행사입니다. 바이오 인터내셔널 컨벤션, 바이오 USA라고 하는데요. 참가 소식에 힘입어서 주가가 지금 한 5.1% 정도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자, AB온 같은 경우는 6월 16일부터 19일까지 진행되는 이번 행사에서 현지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IR을 개최하고 글로벌 파트너링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회사 관계자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세계적인 바이오 행사에 참여하는 것은 AB온의 독자적 플랫폼과 차별화된 파이프라인 전략을 글로벌 무대에서 알릴 수 있는 중요한 기회라고 합니다. 현지 투자자 및 파트너들과의 접점을 확대해서 기업 가치를 높이겠다라고 밝혔고요. AB온 같은 경우는 항암제 등 신약 개발을 위한 독자적 플랫폼 기술과 다양한 파이프라인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번 바이오 USA 참가를 통해서 글로벌 제약사들과의 기술 이전, 공동 개발, 투자 유치 등 다양한 사업 기회를 모색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특히 최근 국내 바이오 기업들의 글로벌 기술 이전 사례가 잇따르면서 AB온 역시 글로벌 파이트너링 성과에 대한 기대감이 주가에 긍정적으로 작용하고 있고요. 또한 현지 IR을 통한 투자자 신뢰도 제고와 기업 인지도 상승 효과에도 좀 기대가 좀 되고 있다라는 거 말씀드립니다. 한번 주가를 한번 보겠는데요. 자, 코로나 때 이 종목도 시세가 좀 많이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2001년에 한 26,450원 찍고 그대로 이제 시장의 영향을 받으면서 급격하게 좀 하락을 했는데요. 녹십자하고 지금 같은 그 패턴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가격 조정은 좀 나왔는데 이런 이제 박스권이 지금 형성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AB온 같은 경우도 녹십자처럼 박스권 전략으로 해서 대응을 좀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다. 그래서 지금 5,400원에 움직임이 좀 보이고 있는데요. 13,000원까지 해서 박스권 중기적인 대응을 좀 해보시는 것도 좋겠다 말씀드립니다. 네, ABO는 13,000원 안에서 대응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하차김 마스터님께 체크메이트 공략주 여쭤볼 텐데요. 그 전에 마스터님의 수익률 탑5 먼저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하차기 마스터님의 수익률 탑5입니다. 1위 종목 로보티즈죠. 거의 100% 육박하는 수익률 자랑하고 있습니다. 자, 뒤를 이어서 IT센 글로벌도 87%로 열심히 따라잡고 있고요. 3위가 클로원 32.5% 자랑합니다. 그 뒤를 이어서 탑머티리얼이 18.8% 그리고 현대 BNG스텔 8.8%의 수익률 자랑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 중에서 오늘도 AS 두 종목 요청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요, 대한전선인데요. 자, 이 종목도 공략 후에 7% 이상의 상승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까요? 네, 지난 제가 한 4월 달 정도에 이야기를 했었던 것 같은데, 3월 달에 이야기했던 이제 종목인데, 이제 그때 이제 이야기했었던 게 매수가가 12,650원이고, 12,500원을 말씀드렸고, 우표는 15,000원에서 16,000원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선전은 12,000원 이야기했었는데, 그때 이게 시장에 의해서 하락을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었고, 그다음에 특허 분쟁에 있어서 어느 정도 해결이 될 거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근데 그때 이야기를 했을 때 제가 요거는 충분히 지금 시장 악재 조정이 나온 거고, 종목에 악재가 없기 때문에 그냥 보유하실 분들은 이제 보유하셔도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그래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우리가 대응을 하실 때 이 종목에 악재가 나와서 문제가 되는 것인지 아니면 시장 악재가 문제인 것인지 그거를 빠르게 이제 보고 판단하셔야 되는데 저는 여기에서 이제 시장의 악재이기 때문에 그냥 보유하신 분들은 가져가셔도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15,000원, 16,000원까지 목표가를 제시해 드렸으니까 만약에 지금 보유하고 계신 분이라고 하면은 15,000원, 16,000원까지 일단은 보시고 그 자리에서 시장의 흐름, 그다음에 업황의 흐름을 좀 보고 또 목표가를 또 올리면 올리는 대응을 또 전략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은 15,000원까지 계속해서 홀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 종목 더 여쭤보도록 할게요. 자, IT센 글로벌입니다. 아까 2위 종목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87%나 또 수익률 보여주셨더라고요. 이 종목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네, 이 종목은 제가 이제 4월 30일에 이제 이야기를 드렸었고, 그 뒤로 이제 계속해서 목표가를 좀 올려서 말씀드렸었죠. 맨 처음에는 이제 8,000원을 이야기를 드렸다가,
그 뒤로 이제 또 이제 계속해서 목표가를 좀 올려드렸는데 오늘도 한 10% 정도의 상승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은 뭐 STO 관련해서 말씀드렸고 디지털 자산 이야기도 했었죠. 새 정부가 좀 들어오면서 이 스테이블 코인이라든가 그다음에 STO 사업에 대한 부분들이 이제 긍정적으로 시장에서 기대가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일단은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여기 13,150원 여기를 좀 돌파를 할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되기 때문에 13,150원 돌파하는 그 추세까지 한번 지켜보자라는 거 말씀드립니다. 네, 13,150원을 기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체크메이트 공략주 여쭤볼게요. 오늘의 종목은 어떤 종목일까요? 네, 갤럭시아 모니터리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 회사 같은 경우는 효성그룹 계열의 전자지급 결제를 위한 결제 전문 대행사입니다. 자,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이제 갤럭시아 모니터링 모바일 상품권, 그 다음에 간편 결제, 그다음에 O2O죠. 온라인 투 오프라인인데, 플랫폼 등 디지털 금융 서비스를 이제 강점을 가지고 있는 기업입니다. 코로나19 이후에 디지털 금융 수요 확대와 함께 본업 실적이 꾸준히 개선되고 있고요. 2025년 예상 매출은 약 8,940억 원,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40%를 상회한 등 업계 평균을 뛰어넘는 수익성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갤럭시아 모니터링은 국내 이제 STO 시장에서 가장 앞서 나가는 기업 중 하나로 평가받고 있고요. STO는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해서 부동산, 미술품, 저작권 등 다양한 비정형 자산을 토큰 형태로 발행하고 유통하는 것을 좀 의미합니다. 금융당국이 STO 제도화를 추진하면서 관련 시장이 개화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갤럭시아 모니터는 이러한 제도적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면서 시장을 선점하는 전략을 좀 펼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하반기부터 토큰 증권, STO 사업이 본격화될 예정이고요. 내년부터는 유의미한 실적이 기대가 됩니다. 블록체인 기반에서 금융 서비스, STO, NF 등 신사업 확장에 따라 중장기 성장 동력이 강화될 전망이고요. 최근 해외 유심 유통, 그다음에 대한항공 기프트카드는 신규 사업 전개로 시장 다변화에 성공하고 있고요. 해외 통신사와의 협업에서 O2O 서비스 확장 등으로 해서 신규 매출원이 창출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새 정부의 이제 어떻게 보면 강력한 정부 정책이 이제 지역 화폐 사업이잖아요. 또 그래서 새 정부에서의 지역 화폐 관련된 종목으로서 정부 정책 수혜도 예상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차트를 좀 보면은 지금 현재 9,030원 정도 좀 주가가 좀 움직이고 좀 있습니다. 이 종목도 이제 코로나 때 한번 시세가 크게 좀 나왔다가 그리고 나서 또 한번 이제 크게 또 이제 빠르게 좀 하락을 했었던 부분인데 이제 보시면은 점진적으로 조금씩 이 고점들이 올라가고 저점들도 이렇게 올라가는 그런 흐름을 좀 예상이 된다. 최근에 이제 주가가 조금 박스권에 좀 갇혀져 있는 그런 부분인데 정부 정책 수혜, 그다음에 앞으로의 신사업 전망에 대한 기대감들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조금 주가가 시세가 좀 나올 것으로 좀 예상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8,900원에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8,900원에 매수가를 좀 대응하시면 될 것 같고요. 목표가는 15,000원 잡고 대응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전 바로 여기 꼭지 이제 넘기는 그 지점으로 이제 대응하시면 되겠고 여기에서 또 이제 시장의 흐름이라든가 그다음에 정책 수혜 기대감들 모멘텀에 대해서 또 강하게 시세가 나온 다음에 또 추가적으로 또 목표가를 올릴 수 있으니까 일단은 1차적으로는 15,000원 잡으시면 될 것 같고요. 손절은 8,250원 잡고 대응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의 공략주 갤럭시아 머니터리 말씀해 주셨습니다. 목표가 15,000원, 손절가 8,250원 확인해 보시기 바랄게요. 자, 마스터님 여기서 보내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감사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의 체크메이트 공략주 다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갤럭시아 머니터리 말씀해 주셨고요. 효성그룹 안에서 이 결제 전문 대행사로 알려져 있습니다. 코로나 이후에 STO 시장이 좀 많이 떴는데요. 그 안에서 수익성 하나로 또 선두 주자 자리를 잘 매김을 하고 있다라고 하죠. 이제 정책적인 수혜감도 한번 기대해 볼 수 있겠고요. 마지막으로 다양한 실물 자산과 연계가 된다는 모멘텀까지 한번 챙겨보시면 좋겠습니다. 매수가는 살짝 내려와서 8,900원 체크해 보시고요. 목표가 15,000원, 그리고 손절가 8,250원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체크메이트 만나보셨고요. 이어서 머니 포인트로 넘어가 보시죠.
네, 머니포인트 함께하겠습니다. 전영욱 마스터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반갑습니다. 네, 마스터님 굉장히 의미 있는 날 출연하셨습니다. 이제 예. 신정부가 출범이 됐고 네. 여러 가지 기대감 속에 오늘 시장 정말 후끈 달아올랐죠. 외국인들도 강력하게 매수로 화답을 해주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 시장에 대한 진단부터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장 어떻게 보셨어요? 일단은 대선이 끝났잖아요. 그러니까 대선이 끝나고 나서 원래 같은 경우에서는 이전에 우리가 김영삼 정권 이후로부터 좀 살펴보자면은 사실상 이 취임식 날에 올랐던, 그러니까 이례적으로 굉장히 많이 오르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이전에 상승했던 정권은 누구였냐? 바로 이명박 전 대통령 정권이었습니다. 그때 이제 상승을 하고 나서 계속 취임식 날 하락을 했었죠. 하지만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이제 당선이 되고 나서 지금 주가가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2.4% 상승하고 있거든요. 이전에 이제 봤었을 때 이명박 정권 때도 그렇게까지 많이 상승하지 못했는데 일단 기록은 깼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좀 눈여겨봐야 되는 게 이 개인의 매도세가 좀 세고 고객 예탁금 증가 추이를 좀 보자면은 그렇게까지 우리가 막 신나할 건 아니다.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상승 추세에 돌입은 하지 못했다. 다만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건 외국인들에 대한 매수세가 추이가 좀 돌아서고 있다는 거는 좀 확인을 해볼 수 있는데 이 이야기는 좀 잠시 뒤로 미뤄두고 일단 우리나라 증시가 사실은 이제 이전에 말씀드렸던 것이피 코스닥이나 코스피 같은 경우에도 되게 강세인데 대통령 취임식 날에 원래 이례적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여기에 힘입어서 미국 증시도 한몫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선 진짜 미증시도 올랐지 않겠습니까? 나스닥 같은 경우에서는 0.8포인트 올랐어요. 근데 이렇게 보자면은 이제 사실은 백악관에서 이 미국과 중국 간의 이제 통화가 오고 갈 것이다라는 그런 이제 기사가 좀 보도됐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전에 봤을 때는 미중 간의 이제 뭐 통화가 이제 이번 주 내로 이루어지겠다라고 좀 말이 나왔었는데 사실 이제 곧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이번 주 이내로 통화를 하겠다고 하고 곧이라는 단어를 썼으면 오늘이나 내일쯤으로 통화가 올 수도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 바뀐 거는 뭐냐면은 사실 이 미중 간의 품목을 보자면은 이제 갈등을 빚어내는 품목을 좀 보자면 히토루가 있고 그다음에 뭐 AI 칩 이런 이제 주요 기술에 대한 이제 수출 통제잖아요. 근데 이런 기술에 대한 수출 통제가 어느 정도 이제 완화가 돼야 이 시장에서에 대한 불확실성을 좀 해소를 시키는데 이런 게 어느 정도 완화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기대감에서 또 미국 증시가 상승했던 걸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사실 이렇게만 보자고 한다면 미국과 중국 간의 이제 협상이 좀 오고 가고 있고 또 통화를 하고 정상끼리 이제 통화를 하게 된다고 한다면 좋아지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만 작용했을 뿐이지 사실 여기서 또 찬물기 얹은 OECD에서 또 발표가 나왔죠. 그건 바로 이제 미국의 성장성을 좀 하향을 시켰죠. 근데 이렇게 보자고 한다면 한국도 좀 포함이긴 하죠. 왜냐하면 세계 경제를 하향시켰기 때문인데 미국 같은 경우에서는 0.6% 정도를 하향시켰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계 경제 전망은 0.2포인트. 그리고 한국은 사실 1.5%에서 한 0.5포인트 정도 하락을 했거든요. 그래서 1.0포인트로 이제 하향을 했어요. 근데 사실 이 하향에 대한 원인이 어디에서 찾냐면은 다 관세예요.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보자면은 이 OECD 경제 전망을 하향한 이유가 그냥 관세다라고 보고 있어요. 이것 때문에 이제 뭐 기업들에 대해서 이제 뭐 수출 가이던스를 좀 못 잡고 있다 이런 이야기도 좀 많이 나오고 있는데 계속 이렇게 된다고 한다면 뭐 인플레이션을 좀 자극을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더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사실 더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정작 미국의 경제 지표는 굉장히 잘 나왔다는 거예요. 네. 제가 이전에 뭐라고 말씀드렸냐면은 굳이 우리가 월가에서 나오는 이야기를 고지고대로 믿을 필요는 없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은 결국 OECD에서 경제 전망을 하향했다라는 기사는 굉장히 중요하게 보도가 되지만 미국의 지금 구인 건수가 굉장히 잘 나왔다라고 하는 거는 중요하게 보도가 되지 않고 있어요.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제가 해석할 때 중요한 거는 관세 정책을 펼치고 나서 그러니까 이 이야기가 나오고 나서 가장 중요한 거는 그 이후에 다른 지표들이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좀 어떻게 매매하는 방식이라던가 아니면 업종이나 섹터를 좀 구별을 해야 한다고 생각은 하고 있지만 제가 가장 중요한 거는 구인 건수 같은 경우에서는 굉장히 잘 나왔는데 이거 같은 경우에서는 월가에서 중요하게 다루지 않고 있다. 그래서 지금 구인 건수 같은 경우에서는 예상치가 710만이었거든요. 근데 740만으로 늘어났습니다. 굉장히 되게 서프라이즈한 거거든요. 네. 근데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까지 반응을 안 하는 것 같고 또 제가 사실 이게 4월 지표이긴 한데 앞으로는 더 지켜봐야겠죠. 하지만 이제 구인 건수 자체가 일단은 기업 측면에서 봤을 때는 뭐겠습니까? 취업
공고를 많이 낸 거잖아요. 근데 사실 경제 전망이 그렇게까지 좋지 않다고 본다고 한다면 이 공고를 많이 낼 이유가 있을까라는 그런 의문점도 좀 던지고 싶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런 거를 좀 집중 보도를 해서 더 끌어올렸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기 때문에 좀 말씀드린 거고요. 게다가 뭐 이제 고용 지표도 잘 나와주고 이게 4월 지표긴 하지만 어쨌든 간에 저는 괜찮은 흐름으로 가고 있다는 것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이야기를 말씀드리자면 우리나라 증시가 또 뭐 살펴보자면 외국인들의 움직임이 좀 달라지긴 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어떤 부분이 달라졌을까 좀 살펴보도록 할 건데 일단 오늘 외국인 같은 경우에서는 순매수가 굉장히 세거든요. 사실 이전 같은 경우에서는 우리가 4월 7일 이후에 보자면은 반등의 여력은 굉장히 셌어요. 그러니까 이전부터 봤을 때 사실 코로나 이후에는 굉장히 이례적이거든요. 네. 근데 지금 봤을 때도 4월 7일 이후로 보자면은 반등이 굉장히 컸어요. 근데 여기서 봤을 때 외국인들의 매수 사이클이 사실은 1주 내지 2주 정도 매수를 했다라고 한다면 저는 그렇게까지 좋게 바라보지는 않았을 겁니다. 하지만 지금 3주 이상씩 4주 한 달 이상씩 지금 매수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본다고 한다면 매수 사이클이 지속적으로 상승으로 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특징적인 게 사실 변동성은 있겠지만 이렇게 봐서는 외국인들이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냐면은 사실 이전에 우리가 작년 이제 뭐 말쯤이나 아니면 뭐 여름쯤, 가을쯤에 우리가 해석할 때 외국인들이 이탈하면서 외국인들이 돌아와줬으면 좋겠다라고 많은 이야기들이 나왔었잖아요. 네. 근데 저는 그 시점이 지금이 외국인이 돌아오고 있는 시점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시청자분들도 어느 정도는 이제 가격적인 측면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코스피 코스닥 둘 다 봤을 때도 가격적인 측면에서는 굉장히 매력적이거든요. 한국 증시가. 그렇기 때문에 골드만삭스에서도 매력적으로 다가온다. 가격적인 측면에서 이런 이야기가 나왔겠죠. 저도 그 말에는 동의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제가 이전부터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현금 확보가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이전에 현금 확보를 했었던 걸 지금은 이제 매수할 수 있는 그런 시장으로 왔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이렇게 추이를 보자면 이전에 외국인들이 매수했던 종목이 뭔지를 좀 살펴봐야 되거든요. 우리 외국인들이 뭘 매수했을까요? 조선 매수했었죠. 방산 매수했었죠. 뭐 엔터, 뭐 SM이라던가 아니면 하이닉스 뭐 이렇게 매수를 했었잖아요. 근데 앵커님은 뭐 매수하셨습니까? 저는 사실 투자하고 싶은데 투자를 하면 안 되는 상황이어서 네. 예, 할 수는 없고 이제 뭐 마음으로 투자 많이 했죠. 조선 네. 많이 담았어요. 조선 많이 담으셨고, 네. 그렇죠. 조선 많이 담았고, 그러니까 이전에 봤었을 때도 사실 오늘 같은 경우에서도 하나오션 같은 경우는 좀 약세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봤을 때 우리가 흐름이 어떻게 되는지에 따라서 좀 달라진다라고 봐야 돼요. 그러니까 이전에 외국인들이 매수했던 것, 그 업종에서 새롭게 달라지는지 좀 체크를 해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고, 지금 변화를 보인 게 사실 이전에 삼성전자가 주가가 많이 부진했잖아요. 근데 지금 외국인 매수 업종 상위에 삼성전자가 올라왔다는 점, 이 부분을 좀 특징적으로 좀 잡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삼성전자를 좀 담고 있다는 것, 그러니까 이전에 우리가 뭐 조선이나 방산, 뭐 일부 뭐 SM, 엔터 이런 쪽으로 많이 담고 있었어요. 그리고 전력 일부도 좀 담고 있었죠. 이런 종목들에 대해서 조금씩 변화를 보인다. 게다가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좀 유입이 되고 돌아온다고 한다면 저는 지금 외국인들이 이전에 매수했던 것보다 지금 신경 쓰고 있는 거에 대해서 좀 더 우리가 봐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최근부터, 그러니까 5월 이후부터 조금씩 또 눈에 띄게 달라진 점은 원전도 많이 담고 있다는 거고 오늘 같은 경우에서도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에서 좀 담고 있죠. 네. 그래서 좀 더 특징적으로 자세하게 돋보기를 좀 보자면은 건설주가 좀 더 굉장히 많이 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 현대건설이라던가 굉장히 좋게 흐름은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설주를 담고 있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우리나라 증시에서 지금 이제 대선 이후에 이재명 대통령 당선 이후에 우리가 바라봐야 될 점이 경기 부양이거든요. 그래서 경기 부양이 일어나고 외국인들이 인식했던 것도 결국 오늘 같은 시장에서 물론 미국 증시 좋았지만 오늘 같은 시장에서도 외국인들이 들어오고 있다라고 해석을 본다면은 저는 이렇게 보고 있어요. 결국 이제 대한민국에 대한 불확실성이 해결이 되고 나서 그 이후의 추이가 어떻게 달라지냐. 그러니까 외국인들 입장에서도 봤을 때 뭐겠습니까? 결국에는 이제 건설이나 금리 인하 쪽으로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우리가 봐야 될 섹터 중 하나가 뭐라고 했습니까? 제가 여태까지 계속 지켜봐야 되는 섹터 중 하나가 지주사, 네. 금융, 자동차 이렇게 봐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지금 같은 경우에서도 금융주 흐름 좋죠. 오늘 같은 경우에서 증권 관련주도 굉장히 좋고 지주사도 흐름이 되게 좋아요. 그래서 제가 이전부터 머니마스터 2부 시간에도 제가 말씀드렸거든요. 그때 이제 제가 일부 금융주를 담아야 될 시기가 올 겁니다라고 했을 때 앵커님이 그게 지금인가요? 라고 했을 때 아직은 아닙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네. 근데 그 이후로 이제 제가 계속 시장 다음 주 전략 했을 때
빠지지 않던 게 금융주였었거든요. 그래서 금융주를 좀 많이 또 외국인들이 좀 보고 있다. 근데 그런 바탕으로 봤을 때 사실 오늘도 금융주에 대해서도 증권주나 금융주에 대해서도 크게 들어오고 있잖아요. 외국인들에 대해서도 유입이 많이 들어와주고 있고 이렇게 본다면은 저는 실제적으로 이제 대선 이후에 외국인들이 신경을 되게 많이 썼던 것 같고 게다가 이제 금융주 쪽으로 쏠린다고 한다는 건 또 증권주나 금융주 쪽에 쏠린다고 한다는 건 결국에는 이 시장 경제 활성화에 대해서 가능성을 두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근데 제가 생각해도 이전에 사실 뭐 대선 이후에 흐름이 안 좋았지만 이재명 대통령 당선 이후에는 지금 강하게 흐름이 이어가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봤을 때도 사실 왜 강하게 흐름이 이어갈까? 이전에 굉장히 강하게 흐름을 이어갔던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전에 IMF 있었죠. 그다음에 뭐 카드 대란 있었죠. 이렇게 어려운 경제 시장을 좀 그다음에 뒤받았을 때 네. 뒤받았을 때 그때 이제 주가가 굉장히 많이 갔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전에 뭐 이명박 전 대통령 때도 그랬었고 지금도 2.4% 상승하고 사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정리를 하자면은 경기가 안 좋을 때 그 취임을 이어받은 대통령의 정권이 주가가 굉장히 잘 나갔었다. 이렇게 보고 있었어요. 그래서 탄핵 이후에도 포함이 되겠죠. 이전에 IMF 사태 때도 좀 본다면은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는 제가 이전에 현금 보유 비중을 좀 늘려라라고 말씀을 드렸었지만 지금이 또 매수하기 적합한 시장이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미가 있다고 말씀을 주신 거네요. 삼성전자 쪽으로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들어온다는 점, 그리고 금융주, 그리고 증권주 중심으로도 외국인들의 강력한 매수가 들어오고 있다는 거는 시장 경제의 활성화에 대한 어느 정도의 의미 있는 뚜렷한 상승이 아닐까 이렇게 좀 보실 수 있겠는데 자 우리 전문가님의 마스터님의 종목 AS도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한 종목이 있죠. HD 현대 에너지 솔루션. 네. 이 종목은 우리 받고 나서 일주일도 안 돼서 100% 이상의 수익을 갔습니다. 네. 아무래도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밀고 있는 쪽은 신재생이다 보니 오늘도 잘 갔어요. 신고가를 넘어섰거든요. 58,700원 장중에 찍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종목 같은 경우에서는 사실 제가 제시를 해드렸던 것도 네.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서 정책 발표 전이었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제가 정책 발표 전에 이제 이 종목을 드린 이유가 사실 이제 기술적 분석을 통해서 좀 드렸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말이 나오기 전에 뭔가가 이제 그들이 하는 짓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짓을 이제 우리가 좀 포착을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전에 HD현대에너지 같은 경우에서도 지금 보시면은 우리가 뭐가 있었죠? 이재명 대통령 당선 이후에 결국 신재생에너지에 대해서 곽강을 받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도 HD현대엔솔 같은 경우에서도 곽강을 받고 있는데 제가 이전에 뭐 말씀드렸다시피 뭐 태양광 쪽이나 이런 쪽으로 뭐 신재생을 봐도 괜찮다고 말씀을 드렸지만 HD현대엔솔 같은 경우에서는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은 일단은 시세 차익을 보고 단기적으로 눌렸을 때 재매수 구간을 진입하는 게 좋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화면을 함께 같이 차트를 한번 보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은 사실상 제가 말씀드린 부분이 이전에 거의 바닥권이었거든요. 거의가 아니라 진짜 바닥권이었죠. 그 이후로 일주일 만에 굉장히 큰 상승을 보여줬었어요. 근데 제가 말씀드린 게 뭐냐면은 여기서 16일 금요일 날 방송이었을 때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물론 더 가겠지만 저였으면은 여기서 매도하고 좀 쳐다보고 다른 종목 아니면 눌렸을 때 가겠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앵커님이 말씀하시기에도 지난 5월 16일 금요일 날 방송에서도 뭐라고 말씀드렸냐면은 지금 자리도 혹시 추가 진입 가능하냐 더 올라간다고 제가 말을 했었으니까 그래서 아니다. 오히려 그냥 눌렸을 때 다시 한번 진입하는 게 더 낫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언제까지 지켜봐야 되나요? 라고 제가 말씀드렸을 때 이 기준봉이 나오고 나서 그 절반까지 떨어졌을 때가 가장 좋은 기점이다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실제로 그 절반 이하까지 떨어졌지만 우리가 만약에 여기서 매수를 했다라고 한다면 저는 또 한 번, 두 번의 이제 수익을 또 볼 수 있을 거라고 말씀드리고 싶거든요. 대략 40% 정도 돼요, 45%.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전에 수익 본 걸로, 그러니까 제가 하는 매매 방식이 이런 식이에요. 한 판, 두 판, 세 판식인데, 그러니까 이전에 나서서 이제 기준봉 나오고 시세 분출했으면은 절반 이상 혹은 시가까지 떨어지면 추가 매수 진행한 다음에 추가적으로 상승이 있을 때 그때 매도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오늘 같은 경우에서도 HD현대엔솔 같은 경우에서는 어떻습니까? 결국에는 이재명 대통령이 당선된 이후에도 사실 아침까지는 좋았지만 지금 흐름이 그냥 0.3%밖에 흘러가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전에 제가 만약에 어제
이틀 전이 아니죠. 그러니까 저번 주에 방송이 나왔다라고 한다면 저는 다시 한번 55,000원 구간에서 시세 차익을 봐라라고 좀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그래서 정확하게 매도 시점이 좀 괜찮았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사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서는 HD현대건설 같은 경우에서는 사실 대선 이유가 좀 더 중요했다라고 좀 보고 있고, 지금 뭐 신재생에너지 관련해서는 사실 정책 관련해서 움직여주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취임식 이후에 지금 또 매도를 하는 게 가장 적합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면은 신재생 에너지만 신경 쓸 게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사실 이 증시 자금을 보자고 한다면 저는 순환매가 이루어지거나 아니면 종목별 차별화 장세가 이루어질 것 같다고 생각이 들어요. 네. 그러니까 지금은 신재생 에너지 쪽으로 또 각광을 받고 있겠지만 계속 고객 예탁금이라던가 자금이 계속 늘어난다고 한다면 저는 HD현대건설 같은 경우에서 지속적으로 봐도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겠지만 지금은 자금에 대한 한계가 있기 때문에 또 순환매가 이루어지거나 종목별 차별화 장세가 이루어지면 HD현대건설 같은 경우는 또 떨어질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또 제 방송을 보시고 재매수를 했던 분이 계시다면 또 이때 지금을 이용해서 매도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HD현대 에너지솔루션 살펴봤습니다. 우리가 정책이 나오기 전에 미리 한 차례 또 수익을 받기도 했던 말씀을 주셨던 종목인데요. 지금 자리에서 다시 한번 우리 눈길 주기 유효하다라는 관점으로 말씀 주셨고, 두 번째 종목 가볼게요. 폴라리스 오피스 보겠습니다. 오늘 네. AI 소프트웨어 종목 군단 자체가 굉장히 강한 시세를 보여주고 있고, 네. 솔트룩스, 코난 테크놀로지 플러스 우리 폴라리스 오피스 네. 너무나 분위기가 좋습니다. 현재 구간 한 4%가량의 상승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폴라리스 오피스 같은 경우에서도 사실은 AI를 생각하면은 조금씩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폴라리스 오피스라는 종목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은 자, 폴라리스 오피스를 제가 이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기술적 분석을 통해서 드렸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폴라리스 오피스를 좀 보자면 이슈를 좀 보자면은 정부 AI 프로젝트에 대한 수혜를 좀 받을 수 있지 않나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전에 봤었을 때도 폴라리스 오피스가 이제 국민대와 또 AI 실무 양성에 대해서도 좀 이야기를 많이 받았어요. 근데 또 이재명 대통령 당선 이후에 공약 중 하나가 AI 산업 활성화거든요. 근데 여기서 봤었을 때도 우리가 사실은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이전에 수출 국가로서 반도체를 수출하면서 국가가 여기까지 성장해 왔어요. 근데 이제 삼성전자에서도 많은 도움을 많이 우리나라에 많은 도움을 줬긴 했지만 그 이후에 필요한 게 있는 거예요. 결국 기술력에 대해서도 반도체 기술력을 우리가 따로 보자면 한다면 결국 일본과 중국도 가고 있거든요, 반도체 쪽으로. 네. 근데 반도체를 이용한 무언가 획기적인 게 좀 더 나와야 된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우리나라가 AI 산업에서 뭔가 빼어나게 좀 특출나게 뭔가 한 게 있습니까? 솔직히. 글쎄요. 뭐 네이버나 이런 스마트 스토어 이런 거 말고, 그러니까 추천식으로 나오는 그런 AI 같은 거 말고 실제적으로 우리가 뭔가 획기적인 상품이 있었냐 이 말이에요. 상품으로 거의 없거든요. 그러니까 AI 냉장고 그 정도쯤밖에 없어요. 자, 그러면은 냉장고 기술력 아니면 로봇 청소기 기술력 이런 걸 따로 봐봅시다. 로봇 청소기 지금 어디가 유명하죠? 우리나라 아닙니다. 중국입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가전제품 이전에 우리가 스마트폰이라는 게 생기기 전에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자, 그러면은 스마트폰을 생기기 전에 삼성전자가 어떤 거에 대해서 승부수를 펼쳤을까요? 반도체 맞겠죠. 하지만 TV, 냉장고, 가전제품에서 승부를 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이쪽으로 좀 더 힘을 내준다면 결국은 로봇 쪽으로 가겠지만 이런 로봇 쪽에서 획기적인 게 나오지 않는 이상, 그러니까 소프트웨어 쪽으로 뭐 예를 들어서 챗GPT 같은 거 이거는 사실 있잖아요. 미국이 좀 더 힘을 내야지 그 다음에 우리가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자, 그러면 우리가 미국이 이전에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미국의 수출 품목 중에서 가장 유명한 게 뭐겠습니까? 달러입니다. 미국은 달러를 계속 수출했어요. 그게 국채 맞습니다. 그래서 국채 팔아서 돈 많이 벌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산업 성장을 한번 보자면은 사실은 이런 AI나 소프트웨어 쪽으로 미국이 뭐가 있었습니까? 이전에 인터넷이었어요. 이전에 그래서 닷컴 버블이 있었잖아요. 그 다음은 저는 이제 AI라고 보고 있거든요. 네. 근데 그 AI를 우리가 손을 댈 수 있겠냐? 사실 이제 FDA 승인 같은 경우에서도 이전에 코로나 시국 때도 봤을 때 이 FDA 승인 내주는 게 사실 이전에 뭐 우리나라에서도 백신을 개발했다라고 해도 FDA 승인 거저 났었어요. 근데 미국의 제약회사들은 다 승인이 났었어요. 이유가 뭘까? 미국이 했으니까. 미국이 아직 안 했으니까.
저는 이전에 닷컴 버블 이후에 또 다른 이제 미국의 경제를 좀 나올 수 있는 것도 AI라고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국채를 파는 것도 제가 지난주에 설명해 드렸다시피 스테이블 코인 관련해서 좀 설명을 드렸잖아요. 자, 인터넷 다음에 AI예요. 그럼 AI는 우리나라가 손을 댈 수 있을까요? 결국은 삼성전자가 왜 로봇을 좀 더 신경을 쓰는지, 그쪽으로 신경을 쓰는지 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길거리에 로봇이 돌아다니는 게 아니고 저는 그 네. 기술을 접목해서 가전제품에 하지 않을까 이런 예상도 좀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정부에서도 AI에 대해서 좀 정부 AI 프로젝트에 대해서도 저는 폴라리스 오피스가 저는 괜찮다. 왜냐하면은 화면을 함께 보시면은 차트상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이전에 일봉으로 봤을 때도 물론 큰 상승이 한 번 있었거든요. 물론 큰 상승이 있고 나서 굉장히 지지부진하면서 그냥 횡보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 지지 라인이 사실 4,000원 미만을 깨주지는 않았거든요. 그러면서 기준봉이 한 번 나왔어요. 저는 이제 다시 한번 여기를 저점으로 살피면서 우리가 기준봉 나오고 이 기준봉의 시가를 깨주지 않는 이상, 게다가 오늘도 3%대 강세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제 폴라리스 오피스 같은 경우에서는 목표가 그대로 홀딩 전략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표가 홀딩 말씀 주셨는데 그 목표가 다시 한번 안내 주세요. 폴라리스 AI 같은 경우에서는 이제 7,250원으로 잡았습니다. 폴라리스 오피스. 예, 맞습니다. 폴라리스 오피스. 네, 네. 7,500원으로 7,250원입니다. 250원으로 목표가 그대로 홀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 AS 가볼 텐데 S&T 에너지 네. 저희 포트의 효자 종목으로 등극됐어요. 우리 수익이 대단합니다. 지금 248% 이상의 네. 수익을 가져가고 있는 구간에서 오늘도 오름세 보여주고 있고 최근에 신고가 넘어섰는데 그 신고가를 돌파하려는 움직임이 좀 계속해서 나오는 모양새예요. 네. 그러니까 S&T 에너지 같은 경우에는 제가 지속적으로 좀 네. AS를 해드린다고 약속을 드렸었어요. 그래서 갖고 왔는데 S&T 에너지가 제가 봤을 때 이 종목 같은 경우에서는 실제적으로 제가 계속 똑같은 말씀을 드리지만 이 종목을 왜 줬냐라고 여쭤보실 때 트럼프 수혜주 중 하나다라고 해서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러니까 왜냐라고 했을 때 그때 당시에 이제 트럼프 대선, 그러니까 미국 대선이 있을 경우에 우리 사람들이 네. 굉장히 많이 쏠렸던 데가 비트코인 관련주였거든요. 근데 사실상 비트코인 관련주도 괜찮았는데 저는 이제 계속 말씀드렸다시피 실질적인 수혜주를 좀 보자라고 좀 말씀을 드렸었어요. 근데 그 중 하나가 이제 셰일이라던가 가스 관련해서도 좀 힘을 낼 수 있는 국내 산업 중 하나가 S&T 에너지라고 좀 말씀을 드렸었고 이게 사우디아라비아에 또 자회사가 있어요. S&T 걸프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거기서도 이제 뭐 현지화하면서 이제 또 같이 이제 협정을 또 체결했다라는 그런 소식에서 또 좋은 흐름으로 가고 있었는데 S&T 에너지 같은 경우에서는 아직도 제가 좀 매도 구간이 아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네. 그래서 이제 S&T 에너지도 이전에 말씀드렸다시피 트럼프가 신경 쓰는 산업 중 하나를 또 S&T 에너지가 건드리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전 HRSG 같은 산업 부분에서도 저는 S&T 에너지만큼 좋은 기업이 없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S&T 에너지를 좀 보자면 이전에 제가 기준봉 좀 설명을 해드렸잖아요. 근데 아직까지도 아니라고 제가 이렇게 자신 있게 또 말씀을 드릴 수 있는 이유가 결국에는 어디서 나오냐면은 여러분들이 어떻게 느끼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항상 늘 말씀드리는 부분이 뭐냐면은 이 부분입니다. 예, 이 부분이에요. 지금 있잖아요. 이제 민트색으로 좀 칠해져 있는 이 부분은 좀 추정치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네. BPS 청산 가치가 이제 17,464원입니다. 근데 이 17,000원 같은 경우에서도 지금 이전에 이제 PBR이 1.5배에서 2.4배로 상승을 했어요. 근데 제가 계산했을 때는 2.5배까지가 좀 끝이라고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거기까지 아직 가격이 도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저는 아직도 S&T 에너지가 좀 괜찮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뭐 사우디아라비아에 대한 이슈도 있고 S&T 에너지 같은 경우에서도 이전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좀 저점 구간에서 잡을 수 있는 트럼프 수혜주 중 하나다. 그래서 우리가 끌고 갈 수 있는 장기적인 투자로 관점으로 봤을 땐 S&T 에너지가 좀 제격이다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그래서 여전히 아직 매도 구간이 아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S&T 에너지로 우리 250% 가까이 수익 보고 있는데 이만하면 됐지가 아닌 끌고 갈 수 있는 종목으로 안내 주셨으니까 들고 계시다면 계속해서 수익 즐기기 나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AS 태웅 볼 텐데요. 태웅은 역시나 너무나 강력한 시세를 뽐내주는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네. 지난번에 신고가를 넘어섰고 오늘은 그래도 음봉 출발됐는데 양봉으로 전환이 됐어요. 단기 과열 종목으로 지정이 됐거든요. 네. 이럴 땐 어떻게 우리가 대응을 해야 되는지도 궁금하고 수익률은 112% 네. 돌파가 됐습니다. 112죠. 112. 예. 불났네요. 네, 불났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지금 신고를 해서 지금 과열 종목으로 됐어요. 네. 과열 종목.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종목 자체가 앵커님도 느끼셨다시피
과열 종목으로 지정되는 게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어쩜 이렇게 차트상으로 먼저 분석을 하시고 들어가는지도 신기해요. 저는 이제 그게 이제 습관화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이제 트레이딩을 하신 분들이 습관화가 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우리는 항상 네. 반대로 했죠. 그러니까 이슈를 확인하고 들어가는 것보다 우리가 먼저 이제 기술적 분석으로 아, 이런 종목이 좀 안전하구나.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은 제가 계속 그렇게 말씀드리는 이유가 10개 중 3종목이 안 가요. 이 테마나 이슈, 뉴스를 보고 확인하면은 10개 중 3종목이 안 가요. 근데 우리가 버틸 수 있는 것도 사실상 내가 생각하기에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을 좀 고르자면은 물려도 어느 정도 버틸 수 있는 구간들이 존재하거든요. 네. 그때 추가 매수를 진행해서 반등 줬을 때 빠져나오면 쉽게 빨리빨리 빠져나올 수 있어서 계좌가 빨리 불어난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중 하나가 태웅이었었어요. 근데 증권사 같은 경우에서도 태웅의 주가를 계속해서 상향 조정하고 있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SMR, 그러니까 소형 모듈 원전이라든지 아니면은 플랜트라든지 이런 쪽에서 계속 우리가 공급이 좀 부족하잖아요. 근데 여기서 봤을 때도 계속 태웅이라는 회사가 힘을 내주면서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감도 굉장히 커지고 있고 이 SMR 플레이어 같은 경우에서는 실질적으로 실체가 있다라고 또 증권사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SMR용 단조 부품을 계속해서 공급을 해준다고 한다면 저는 오히려 태웅이 좀 더 힘을 내주지 않을까. 단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은 태웅 같은 경우 제가 차트를 함께 보겠습니다. 네. 자,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려면은 기술적 분석, 그러니까 매수를 할 때도 기술적 분석이 먼저 됐다라고 한다면 매도를 할 때도 기술적 분석이 먼저 필요하거든요. 근데 하필이면은 과열 종목이 나오기 전에 증권사에서 매수, 그러니까 목표가 상향 조정을 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왜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하나오션 같은 경우에서도 아 이제 조선주 끝이다. 하나오션은 매도다. 목표가 하향하면서 더 갔어요. 그러니까 왜 자꾸 반대로 리포트를 내는지 저는 이게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화면을 함께 보시면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금요일입니다. 금요일에 제가 방송을 하면서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기준목 나왔습니다, 여러분. 하지만 매도 신호가 한번 나왔었고 이 기준에서 더 가면은 과열 종목 지정이기 때문에 더 갈 수는 있겠지만 우리가 팔지 못하는 현상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다음에 더 올라가는, 그러니까 6월 2일 날까지 보는 게 아니라 그 전까지 저였으면은 5월 30일 금요일 날 팔고 나오겠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물론 태웅이라는 종목 자체는 굉장히 좋습니다. 하지만 저는 여기까지 안 가고 또 종목 교체를 하고 다른 종목으로 수익을 보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근데 태웅 보시면은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냐면 이날에 나는 그냥 매도를 하겠다. 물론 더 가겠지만 이라고 했었어요. 자, 그러면은 제가 여기서 이제 더 가면은 과열 종목 지정 가능성이 굉장히 크니까 우리 좀 그만 보자라고 했고 오늘 같은 경우에서도 어떻습니까? 저가 같은 경우에서 마이너스 6%까지 갔거든요. 물론 지금 이제 많이 올라와서 마이너스 1.4%로 어느 정도 회복세를 이어가고 있는데 네. 저는 여기가 또 매도 구간이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물론 태웅 같은 경우에서도 잠시 눌렸다가 갈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나는 태웅을 좀 더 공략을 해보고 싶다라고 하신다면은 저는 21,500원까지 빠졌을 때 다시 한번 공략해서 이제 나머지 세 판까지 가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지금 이제 증권사 목표가 상향 조정을 했지만 저는 21,500원까지 길게 늘어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 길게 늘어지는 시간에 차라리 제가 또 무료 방송하거든요. 그때 또 다른 종목으로 좀 눈여겨봐도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고 태웅 같은 경우에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우주항공이랑 엮이고 있고 조선기자재 아니면은 이제 원전 이쪽으로 많이 엮이고 있다고 했어요. 풍력에너지로도 많이 엮이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책 관련해서도 지금 많이 올라주는 측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SMR 플레이어 같은 경우에서도 각광을 받으니까 공급 부족으로 인한 이제 실적 개선도 기대가 되니까 올라와주고 있는 것도 맞고 그래서 제가 이 종목을 이제 제시를 해드렸을 때도 말씀드렸던 게 뭐냐면은 이렇게 섹터가 하나로 좀 집중적으로 가는 것보다 좀 분산돼 있는 섹터로 좀 보자라고 했었을 때 태웅이라는 종목이 좀 눈에 띄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제시를 해줬다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태웅으로 우리 수익 100% 이상 보고 있어요. 112%, 112%인데 지금도 여전히 눈길 주기 가능하다. 다만 지금은 너무 많이 올라와 있는 측면이 있죠. 눌렸을 때 가능하다는 사인 주셨고요. 그 매수가 정리해 드립니다. 21,500원에 진입 가능. 이렇게 안내 드릴게요. 자, 마지막으로 하나 더 볼게요. HDC 현대산업개발 보겠습니다. 우리 37%가량의 수익 보고 있고 네. 건설주 분위기가 좋잖아요. 그렇죠. 건설주 같은 경우에서는 특징적인 게 뭐냐면 일단 외국인들도 좀 신경을 쓰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이전으로 봤었을 때는 외국인들이 건설에 대해서 신경 안 썼고 사실 기관 쪽에서도 그랬어요. 우리 이전에 봤을 때 뭐가 있었죠? PFP 대출. 네. 그것 때문에 이제 우리나라 건설업황도 그렇게까지 좋진 않았고 그다음 두 번째 금리 인상. 굉장히 안 좋았죠. 그러니까 건설업황 자체가 사실은 지금 움직여주는 게 물론 우리나라 금리가 인하에서도 있겠지만 지금 우리가 굉장히 경제 상황이 안 좋았잖아요.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우리나라 내부적인 상황,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글로벌적으로 봤을 때는 4개 업종 같은 경우 외국인들이 매수해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렸던 것 중에 하나가 전기전자, 특히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반도체 쪽으로 수출 중심으로 아니면 자동차 이쪽으로 조선도 포함입니다. 그래서 이쪽으로 뭐 많이 움직여주면 좋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었지만 이전과 좀 다르게 외국인들의 행보가 뭐냐면은 관세 대피주로 좀 움직이고 있다가 현재까지는 그 관세 대피주에서 실질적으로 정책이나 아니면 대한민국에 대한 경제 발전 가능성에 좀 베팅을 하고 있는 모습이거든요. 그중 하나가 건설이에요. 근데 건설주 보시면은 사실 이제 외국인들도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 것도 보여요. 그중 하나가 HDC 현대산업개발인데 HDC 현대산업개발에 대해서 이제 좀 이슈를 좀 따로 보자고 한다면 용산 정비창에 파트하야크를 좀 유치하겠다라는 이제 이슈가 나왔어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보자고 한다면 사실 건설업황 자체는 그렇게까지 좋지는 않지만 이렇게 용산 정비창에서 건설을 계속적으로 이어간다라고 한다는 것도 사실 기업적인 측면에서는 어느 정도 건설업황에 대한 회복성을 이제 예측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금리 인하 계속해서 이루어진다라고 예측을 해본다면 저는 건설주, 그러니까 건설주 같은 경우에서는 사실 대선 테마 상지 건설을 거의 제외하고는 굉장히 많이 하락했어요. 뭐 예를 들어서 뭐 남아토건이라던가 이런 종목 같은 경우에서는 거의 뭐 9,000원대까지 갔다가 지금 뭐 3,000원, 4,000원대까지 많이 빠졌거든요. 근데 다른 이제 뭐 HDC 현대산업개발이나 뭐 현대건설 같은 경우에서는 흐름을 좀 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런 이제 건설 중소형주보다는 사실 건설 대형주가 먼저 움직여주고 그 다음이 이제 건설 중소형주 움직여주잖아요. 저는 이제 그 측면에서 봤을 때 지금 시점에서는 HDC 현대산업개발이 오히려 좋은 흐름으로 갔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HDC 현대산업개발 같은 경우에서도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화면을 확대해서 보면은 이 자리에서 그러니까 기준봉 대비 그 종가를 유지를 해주고 있어요. 근데 아래 꼬리가 달아도 특징적인 게 뭐냐면 이날에도 그렇죠. 아래 꼬리가 달아도 그 종가를 깨주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HDC 현대산업개발, 지금 건설주에 대해서도 기대감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우리나라는 아직 조기 대선이라는 그런 이제 리스크가 남아 있었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이제 대선 끝났어요. 게다가 이제 이렇게 대선이 끝나고 나면 지난주에 다음 주 전략할 때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그때 이제 대통령 당선이 되면 1, 2년 동안은 당분간 주가는 좋을 수 있겠다. 왜냐하면 그 뒤로 3, 4년은 좀 힘든, 그러니까 사이클이 항상 그렇게 흘러갔었어요. 이렇게 본다고 한다면 가장 먼저 또 움직여주는 게 건설주였기 때문에 저는 HDC 현대산업개발 좀 눈여겨봤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경기 부양에 대한 기대감이 불어오는 시점입니다. 그렇다 보니 건설 쪽으로도 업황이 살아날 수 있을 것이란 기대감까지 더해지면서 최근에 건설주들의 분위기가 좋고요. 우리가 갖고 있는 종목 HDC 현대산업개발은 계속해서 끌고 가자, 그리고 눈여겨보자라고 답을 받아봤습니다. 자, 우리 전영욱 마스터 오늘 무료 공개 방송 하시잖아요. 네. 3시 40분인가요? 네, 맞습니다. 어떤 이야기 해주실 거예요? 오늘 이제 또 새로운 날이잖아요. 맞습니다. 제가 이제 여태까지 해드렸던 걸 좀 종합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대선이 끝났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잘해야 됩니다. 우리나라 정말 많이 힘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많이 힘들었고 지난 3년 동안 그러니까 신규 상장 종목도 굉장히 많이 들어왔었고 제가 항상 늘 말씀드리지만 이전에 상한가 스쿨이라는 방송에서 강의 시간에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꼴찌가 전학을 가면 평균이 오른다라는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러니까 이전과는 다른 모습을 좀 보여줘야 됩니다. 우리나라 경제 좀 살려야 되는데 그런 시점이 또 맞물려서 이제 트럼프에도 이제 굉장히 중요한 시점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외교 정말 잘해야 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오늘 무료 방송에서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네, 여러분 3시 40분에 어디 가지 마시고 무료 공개 방송 우리 전영욱 마스터와 함께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저희는 리포트 읽고 다시 돌아올게요. 네, 저와 함께 리포트 읽어보시죠. 오늘도 주목해볼 만한 증권사 리포트 제가 가져와 봤습니다. 자, 이 상법 개정, 지주사에 대한 기대감들이 들어오고 있는 우리 시장입니다. 들어올 수밖에 없겠죠. 자, 그래서 오늘은 지주사 종목 2가지 가져와 봤습니다. 이 HD 현대부터 출발해 보도록 할 건데요. HD 현대, 이 조선주 쪽으로 또 굉장한 기대감, 올 들어서 상승폭이 상당했거든요. 이 흥국증권은 HD 현대라는 지주사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지 한번 리포트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주 환원 여력과 의지라는 리포트 출발해 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 자본시장 활성화, 이 할인율이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축소가 될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추가적으로 할인율이 조금 더 축소가 되기 위해서는 이 자회사 가치의 유실 없는 전가 그리고 주주 환원 정책 강화가 확실히 좀 가시화가 될 것 같고요. 이 신성장 동력을 확보하는 모습도 좀 보여줘야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배구조 단순화 및 이 투명성을 제고하는 모습들이 조화롭게 연결이 된다라면 긍정적이겠고요. 자, 이러한 부분들이 기대감에 그저 그친다면 좀 실망감이 들어오겠지만 할인율 확대 불가피할 것이다라고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살펴볼까요? 조선 그리고 전력기기, 선박, AS 등 다양한 자회사들의 영업 실적들이 강화가 되면서 HD 현대 오일뱅크의 실적 부진은 좀 만회가 될 것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HD 한국 조선해양의 실적 개선폭도 조금 더 확대가 될 것으로 바라보고 있고요. 현대 일렉트릭, 현대 마린솔루션 부문에서 호조세는 계속해서 지속이 될 것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다만 매크로 변수 하향 조정을 감안해서 올해 연간 연결 기준 매출액과 영업이익은 소폭 하향 조정했다라는 점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 살펴보시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저평가 구간에 위치해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4월 이후에 주가가 급등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조금 더 상승 여력이 있다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 자회사들의 배당 성향 제고를 통한 HD 현대의 배당 여력 확대와 이 자사주 이익 소각에 대해서도 전향적인 방향으로서의 전환이 좀 필요하다라고 언급하고 있고요. 자, 그러면서 목표 주가는 14만 원으로 상향했습니다. HD 현대의 주가 차트 한번 살펴보실까요? 자, 지금 목표 주가 14만 원으로 상향했습니다. 3개월을 보더라도 52주 주가 차트를 보더라도 자, 이렇게 급등 우상향 그래프를 확인해 보실 수가 있겠죠. 오늘은 11만 9,600원 선에서 움직이고 있는 HD 현대입니다. 저희 이제 새 정부가 출범을 하면서 지주사 쪽으로 기대감들이 들어오고 있는데요. 추가적으로 또 상승 여력이 보인다라고 언급한 HD 현대입니다. 지금 자회사들이 실적들이 또 상당히 좋죠. 14만 원 기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뒤로 이어서 LS의 지주사 리포트도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번에는 키원 증권의 리포트 가져와 봤고요. LS 롱앤스트롱 그로스라는 리포트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분기 영업이익 분기 기준 역대 최고치였던 작년 2분기 다음으로 좋은 실적을 기록을 했습니다. 지금 LS 일렉트릭을 중심으로 LS 전선 등 주요 자회사의 실적 호조에 따라서 올해 동사의 연간 영업이익은 1조 2,354억 원으로 추정합니다. 6년 연속 가파른 성장세가 올해에도 이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고요. 특히 작년 사상 첫 연간 1조 원대 영업이익에 진입을 한 이후 올해부터 조 단위의 이익 체력이 본격적으로 유지 및 확대가 되는 구간에 진입을 했다라고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두 번째, 자회사들 한번 살펴보시죠. 이 LS 전선은 국내 동해 5공장이죠. 국내와 미국에서 동시에 해저 케이블 증설에 진행 중에 있다라는 점 함께 체크해 보시면 좋겠고요. 이 두 공장의 증설에 따라서 해저 케이블 매출은 2024년 0.5조 원에서 2027년 1.1조 원 그리고 2029년 1.7조 원으로 가파른 확대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LS M&M을 중심으로 진행 중인 2차 전지 소재 사업도 한번 살펴보시면 좋겠는데요. 만약에 이 2차 전지 소재 사업이 계획대로 모두 투자가 될 경우 생산 능력이 또 황산 니켈이 약 55만 톤 그리고 전구체가 12만 톤에 달한다라고 합니다. 지금 대략적으로 황산 니켈 매출액 그리고 전구체 매출액 등 최소 5.2조 원의 이 매출이 가능한 규모로 추정이 된다라고 하는데요. 2차 전지 소재단도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마지막 이 신정부가 또 들어왔죠. 이재명 대통령이 선거 활동을 할 때부터 한국 주식시장의 주주 가치 향상과 저PBR 해소를 위한 자사주 소각 의무화를 핵심 정책으로 내세운 바 있습니다. 지금 LS가 14.5%에 달하는 자사주를 보유하고 있는데요. 이 자사주 소각 의무화가 제도적으로 도입이 될 경우 중장기적인 주주 가치 및 주가 상승이 기대가 된다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지금 부담 없는 밸류에이션 수준을 고려를 했을 때 상승 여력이 충분하다라고 판단을 하면서 목표 주가는 20만 원 제시했습니다.
LS의 주가 차트도 함께 살펴보시죠. LS는 아까 보셨던 HD 현대보다는 조금 더 출렁임이 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도 목표 주가 여전히 20만 원으로 추가적인 상승 여력을 기대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17만 원 선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LS의 목표 주가도 한번 체크를 해보시죠. 자, 오늘은 두 지주사 LS 그리고 HD 현대 리포트 살펴봤고요. 이어서 파이널 타겟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파이널 타겟 함께 하겠습니다. 오늘 전영욱 마스터의 공략주 챙겨갈 시간인데요. 오늘 어떤 종목일까요? 오늘 같은 경우에서는 역시나 네. 좀 이제 지주사 쪽으로, 지주사 쪽으로 봐왔습니다. 그래서 이전에 제가 사실 지주사 같은 경우에서는 제시를 해드린 적이 있었거든요. 네. 근데 그 종목 말고 이제 다른 종목으로, 그러니까 그 종목도 수익 많이 났었는데 이 종목은 굉장히 저평가돼 있다. 이 종목을 좀 설명을 해드리려고 갖고 와봤습니다. 참고로 오늘 방금 우리 리포트로도 또 확인을 해봤습니다. 지주사 관련해서 HD 현대와 LS 봤는데, 자, 오늘의 그럼 공략주는 오늘의 어디일까요? 공략주는 이제 우리산업홀딩스입니다. 우리산업홀딩스. 예. 네. 우리산업홀딩스 같은 경우에서는 사실 이제 우리산업을 좀 지주사로 두고 있죠. 근데 거기 보면은 이제 우리산업 같은 경우는 뭐 자동차 부품 관련해서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 자동차 부품 관련해서는 사실 지금 이제 시장이 그렇게 막 좋은가? 이렇게도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지금이 오히려 자동차 부품 쪽으로 봐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이전에 말씀드렸을 때 뭐가 있었냐면 건설업 쪽으로 좀 보자라고 말씀드렸을 때, 이전에 현대건설도 추천주로 나갔었거든요. 네. 근데 우리가 예상을 해봤을 때도 사실 건설업 지금 굉장히 좋지 않지 않나? 이렇게도 많이들 생각하고 있잖아요.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럴 때 보라 이거예요. 그럴 때. 그래서 우리산업홀딩스 같은 경우에서는 사실 지주사긴 하지만 우리산업 같은 경우에서는 자동차 부품으로 좀 연관이 많이 돼 있다. 게다가 이제 뭐 자동차 공조 시스템이나 아니면 이제 글로벌 회사들하고 이제 협력을 많이 맺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자동차 부품이나 판매 사업 같은 경우에서는 또 우리산업홀딩스가 또 좋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또 봐야 될 게 사실 이전에 사실은 이제 인적 분할을 했었거든요. 네. 인적 분할을 해서 이제 코스닥에 상장을 한 건데, 지금 이제 이 기업을 좀 살펴보자면은 저는 굉장히 특징적인 게 뭐냐면 결국 이제 자동차 부품 관련해서는 우리가 이 관세 측면에서 봤을 때는 그렇게까지 좋은 것 같진 않다라고 인식이 되고 있어요. 근데 최근에 보면은 주가가 조금씩 올라오고 있는 것도 맞고, 일단은 재무제표를 같이 한번 보시면은 매출액 같은 경우에서는 이전의 산업하고 좀 다르게 굉장히 많이 오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매출액은 사실 5,700억에서 6,400억까지 올랐으면 또 많이 오른 거라고 저는 보고 있는데, 그렇게까지 많이 오른 건 아니어도 그래도 꾸준하게 성장하고 있다. 근데 다만 좀 아쉬운 게 영업이익이죠. 중요한 게 영업이익인데 영업이익은 좀 줄어들었다는 점. 네. 이 부분은 좀 아쉽습니다. 근데 연결 기준으로 봤을 때는 그래도 선방하고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제가 또 중요하게 보는 게 뭐라고 했죠? 이 회사가 가진 덩치. 덩치가 지금 꽤나 안정적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150 이하의 1000 이상. 이 정도면은 괜찮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청산 가치 또한 굉장히 잘 나와주고 있거든요. 청산 가치도 굉장히 잘 나와줘. 근데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럴 수밖에 없냐? 지금 차트를 보시면은 주봉으로 한번 열어드리겠습니다. 주봉으로 열어보면은 이전에 고점이 거의 뭐 1,300원까지 뚫어졌다가 굉장히 크게 밀렸어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10,000원까지 갔다가 2,000원까지 갔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회사에 대해서 재무적인 상태가 안 좋은 건가? 라고 했을 때도 그렇게 안 좋지는 않았습니다. 참고로 이건 주봉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나 많이 떨어졌고, 다시 한번 제가 일봉으로 가봤을 때 이전에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여기서
여기서 매도 신호, 즉 이 신호가 나오고 나서 더 올라가면 안 된다. 그렇게 되면 이제 또 112 신고 들어간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제가 만약에 이날 방송 출연을 했다라고 하면은 저는 이제 여기서 매도 신호를 드렸겠지만 지금 이제 저점 대비해서 굉장히 다시 한번 업사이클로 진입을 하려고 노력 중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하단 구간 같은 경우에서는 지금 뭐 2,080원까지 좀 내려갔지만 그래도 최근부터는 2,150원 이상을 좀 지지를 해주면서 다시 한번 올라가고 있는 것도 맞거든요. 그래서 최근을 좀 살펴보자고 한다면 저는 이제 또 기준봉 매매로 한번 들어가 봤어요. 네. 그러니까 지금 2,635원짜리가 사실상 이전의 기준봉에 대해서 종가거든요. 지금 자리가 또 진입하기 좋은 자리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지지부진했던 주가가 여기서 실질적으로 턴어라운드하는 자리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뭐 이전에 뭐 저는 사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기서 뭐 매집 구간이다 이렇게 하는데 여기서 사실상 매집을 하는 건 굉장히 어렵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사실 기준봉 매매가 좀 적합하다 이런 시장에서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우리산업홀딩스 같은 경우에서도 지금 지주사 관련해서 흐름 좋기 때문에 저는 그쪽으로 또 봐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우리산업홀딩스 오늘의 픽 종목으로 챙겨봤는데 자, 그럼 목표가, 손절가, 진입가까지 다 살펴볼게요. 일단은 진입가 같은 경우에서는 오늘 종가 베팅으로 적합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네. 사실 종가 베팅으로 드리자고 한다면 제가 만약에 이날 목요일 날에 나왔으면 저는 목요일 날에 좀 드렸을 겁니다. 근데 5월 29일 지금 이제 5월 29일 종가랑 비슷한 금액대 2,600원대 이때가 좀 적합해서 이제 종가로 드리도록 하겠고요. 목표가 같은 경우에는 2,990원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1차적인 목표가가 도달했을 때 그때 이제 다시 한번 또 2차 목표가 나갈 거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산업홀딩스 같은 경우에서는 일단 1차적으로 2,990원에서 일단은 1차로 매도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재진입 또 2차적으로 들어갈 거니까 그렇게 해주시면 되겠고요. 손절가 같은 경우에는 2,450원으로 잡았어요. 이제 시가 이렇게 기준봉 대비해서 시가까지 밀어버리지 않는 이상 그보다는 좀 약간 낮은 가격으로 이제 좀 드렸습니다. 그래서 낮은 가격이니까 비슷한 가격이죠. 그래서 이제 2,450원으로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손절가는. 네. 우리산업홀딩스 받았고요. 종가 베팅 공략주로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목표가는 2,990원, 손절가는 2,450원으로 흐름 놓고 챙겨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의 특징 섹터를 살펴볼 텐데 네. 오늘 사실 뭐 전방위적으로 시장의 힘이 원체 좋았다 보니 특징 네. 섹터 꼽기도 좀 어려워요. 그렇죠. 다 좋잖아요. 특징 섹터를 좀 꼽기도 어려웠어요. 근데 가장 이제 눈에 띄는 것 중 하나가 네. 또 이제 제약바이오지 않나 싶습니다. 제약바이오 내에서 오늘 굉장히 엇갈렸죠. 알테오젠 너무나 강력한 시세를 줬고 예, 펩트로는 결국에 기술 이전에 노이즈가 생기면서 네. 하한가로 직행을 한 상황이고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알테오젠도 그렇고 펩트론도 그렇고 저는 이제 알테오젠은 이제 그만해야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알테오젠이 뭐 강세를 보이고 있다고 해서 지금 진입도 나쁘지 않지 않나라고 말씀드리기에는 조금은 무리가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지금 알테오젠 같은 경우에서도 이제 뭐 PGR 같은 경우 뭐 이제 정식적으로 나오니까 이 소식에서 또 강세를 보이는데 저는 근데 이 소식에 강세를 보이는 것뿐이지 알테오젠에 대한 기술력은 굉장히 충분하고 다 좋거든요. 근데 이 회사 자체를 기술력으로 보자면은 굉장히 미래 전망도 밝고 좋겠지만 제가 이거 설명드릴 때 알테오젠 같은 경우에서는 차트를 거꾸로 보자라고 했었어요. 네. 근데 이때도 차트를 거꾸로 놓게 되면은 한번 거꾸로 보겠습니다. 오늘도. 그래서 이 차트 같은 경우에서도 사실상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저는 끝났다라고 좀 보고 있어요. 알테오젠 같은 경우에서는. 그래서 거꾸로 한번 놔봤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지금 쌍바닥 구간 그리고 나서 상승 가겠지라는 그런 그림이에요. 네. 근데 오늘 같은 경우에서도 사실 거꾸로 놨으니까 뭐 하락이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보자고 한다면 저 같은 경우에서는 계속 상승할 것 같거든요. 자, 그러면은 이거를 다시 한번 또 뒤집어 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사실 하락 맞습니다. 그래서 기술적 분석을 그냥 이렇게 간단하게 해서가 아니라 사실상 정말 어디에서 나오냐면 저는 이 부분에서 좀 나오고 있다고 봐요. 근데 만약에 이 알테오젠 같은 경우가 청산 가치가 좀 더 높았다라고 본다면은 저는 알테오젠은 아직도 갈 길이 남았다. 뭐처럼 S&T 에너지처럼이라고 자신 있게 말씀드리겠지만 일단 기본적 분석에서도 그렇게 나오진 못하고 있다. 다만 그나마 괜찮은 거 안정성 지표겠죠. 그래서 펩트론을 한번 보겠습니다. 펩트론 같은 경우에서도 지금 기술 이전 불발 소식에서 좀 이렇게 됐긴 했는데 네.
네. 제가 생각하기에도 펩트론도 한번 뒤집어 보면은 비슷할 거다. 예,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펩트론도 재무제표 한번 보시면은 사실상 3년 연속 적자입니다. 그러니까 제약바이오가 대부분 이런 그림을 많이 띄긴 하는데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펩트론은 그나마 괜찮았다라고 좀 말씀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네. 이 부분에 있어요. 그러니까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에 제가 미숫가루 흔드는 회사보다는 실질적으로 덩치 있는 회사를 보자라고 했을 때 굳이 해야겠다라고 한다면 저도 펩트론을 했을 겁니다. 하지만 지금 펩트론 같은 경우에서는 다시 한번 기업 분석 들어가서 청산가치 보면 6,000원에다가 PER 같은 경우에는 안 나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소 좀 위험한 요소가 좀 존재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이전에 딱 이 절반 이상까지는 내려오지 않았더라도 하방 구간을 좀 열어놔야 되는 것도 14만 4천 원까지는 좀 열어놔야 되지 않나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펩트론, 오늘 좀 많이 소외가 되셨을 것 같아요. 들고 계시다면요. 지금 자리 펩트론 어떻게 또 대응을 해봐야 되는지 전략 챙겨봤는데요. 두 번째 특징 섹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딜 꼽으셨을까요? 저는 이제 한국항공우주. 우주항공 분야 네, 쪽으로 맞습니다. 보시네요. 네. 그러니까 한국항공우주 같은 경우에서도 우주항공 분야에서도 우리나라에서도 좀 각각 많이 받고 있는데 일단은 전투기 관련해서 필리핀에 수출을 했죠. 네, 전투기 관련해서 그러니까 12대기를 했는데 항상 이렇게 이런 이제 우리나라 우주항공 산업 쪽으로 봤을 때 이렇게 수출하는 게 굉장히 호재성으로 다가오고 있거든요. 네. 근데 다만 아쉬운 거는 5%대밖에 힘을 못 내줬다는 점. 지금은 이제 3% 정도 이제 상승하고 있는데 고가가 6%까지 갔었거든요. 그 정도 이제 좀 많이 더 힘을 내줬으면 하는데 지금 뭐 이제 뭐 필리핀에 대해서도 이제 추가적으로 이제 추가 사업적으로 이제 체결이 됐다고 했고 사실상 이렇게 봤을 때도 사실 이전에 봤을 때 매출액 같은 경우에서는 굉장히 많이 올랐어요. 매출액도 오르고 근데 다만 이제 이전에 계약 기간이 뭐 2023년 여름까지였다라고 본다고 했을 때도 이 이후에 사실 필리핀에 대해서도 계속 이제 우리나라 전투기에 대해서도 굉장히 많이 사주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한국항공우주도 나름 괜찮은 방향성을 갖고 움직여주고 있었다. 다만 지금 이제 제가 바라봤을 때는 기업 분석으로 한번 가보면은 지금 제가 이전과 비슷하게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사실 우리나라 같은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에서는 PBR 2.5배에서 5배까지는 봐도 되지만 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서 대개 이제 3, 4배까지는 좀 갔다가 좀 부딪히고 내려오는 경향도 있거든요. 근데 그중 하나가 이제 또 한국항공우주라고 좀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전에 시세 분출 98,000원까지 갔었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조정 주고 나서 다시 한번 상승을 했긴 했지만 오늘 같은 경우에서 살짝 이제 필리핀 12대 이제 체결을 했다고 해도 미미하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보유하시는 분들 계시면은 당분간은 좀 이제 한국항공우주는 매도할 때를 좀 이제 봐야 되지 않나 네. 이렇게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특징주 갖고 와봤습니다. 자, 한국항공우주도 꽤나 올라간 자리에서 움직여주고 있는데 어느 정도 들고 계시다면 이제는 좀 챙겨야 되는 쪽으로 바라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조언 들어봤고요. 세 번째 특징 섹터 가볼게요. 세 번째 같은 경우에서는 제가 G2파워. G2파워 원점 보시네요. 맞습니다. 예, G2파워. 저는 이제 G2파워 굉장히 좋게 보고 있는 종목 중 하나입니다. 뭐 원자력 발전이나 아니면 태양광, 네. 뭐 ESS까지도 이제 엮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이전에 태용 관련해서 말씀드렸다시피 이 종목 같은 경우에서도 약간 이제 에너지 쪽으로 많이 사업을 영위하고 있고 뭐 원전이라던가 태양광, ESS 이쪽으로도 계속 사업적으로 뻗어 나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모습은 굉장히 대한민국에서 사업하는 측면에서 봤을 때는 굉장히 좋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전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뭐 정책 관련해서도 그러니까 신재생 에너지 관련해서도 많이 올라오고 있는데 태양광 관련해서도 많이 좋은 흐름으로 갈 거라고 좀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G2파워 같은 경우에서는 이제 이런 신재생 에너지가 또 각광을 받을 때 또 후발주자로 G2파워 같은 종목들, 그러니까 태양광 에너지 같은 종목들도 많이 각광을 받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G2파워가 또 계획하고 있는 게 건물하고 일체형, 그러니까 제로 에너지 시대 이런 거를 좀 겨냥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건물 일체형, 그러니까 태양광 건물에 이제 태양광 에너지를 좀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이게 이루어진다라고 한다면 저는 굉장한 기술이라고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건물에서 일체형으로 태양광을 쓴다고 한다면 저는 굉장히 좋은 기술이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G2파워가 또 이런 이제 시장을 좀 노리고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전과는 좀 다르게 원전에서도 또 각광을 받았던 그런 부분이 존재하거든요. 근데 이 기점으로 새롭게 시작하는 건물 일체형 태양광에서 조금씩 우리가 뭐 G2파워가 신경을 써준다고 한다면 저는 주가에도 좀 영향을 미칠 거라고 보고 있어요. 그에 대한 이제 근거가 또 이제 기본적 분석을 한번 함께 보시면 네. 이전에 제가 G2파워 같은 경우에서도 좋게 보는 흐름이 뭐냐면은
이전에 이제 2022년 측면에서는 영업이익, 그러니까 매출액은 굉장히 많이 나왔었는데 영업이익 부분에서 굉장히 아쉬웠었거든요. 근데 그거를 이제 극복하고 나서 적자였던 걸 흑자로 다시 한번 전환해줬어요. 분기 실적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2025년 1분기 같은 경우에서는 마이너스 3억으로 찍혀주고 있지만 이전에 2022년 말 4분기에서는 22억이거든요. 근데 오히려 저는 지금 1분기에서는 약간 안 좋게 나왔긴 했지만 저는 이런 이제 기술력이나 건물 일체형 같은 이런 정책 계속 내놓을 때마다 저는 오히려 더 좋아질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유보율이나 부채 비율 같은 경우에서도 사실상 제 기준에 부합하는 거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부채 비율 같은 경우에는 100 이하에다가 흐름은 좋지만 유보율이 다소 좀 부족하다는 점. 그러니까 G2파워 같은 경우에서도 굉장히 사업성으로 뻗어나가려고 하는 거겠죠. 그러니까 유보율을 좀 더 많이 쌓았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또 아쉬운 게 하나 더 있습니다. BPS입니다. BPS가 좀 1,900원대예요. 네. 근데 지금 거래가 되고 있는데 9,000원대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조심해야 되는 게 G2파워를 매매하시려면은 실제적으로 이런 이제 단기적인 이슈로 좀 움직이는 경향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서는 대주주 변동까지도 좀 봐야 되거든요. 근데 이건 상급자 노하우니까 잠시 후 진행되는 무료 방송에서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G2파워는 지금 매수 관점으로는 오케이 사인 주신 거예요? 네, 저는 이제 일단은 기술적 분석으로 봤을 때는 기준봉이 한번 나와줬고 그 기준봉 대비 절반까지 떨어진 가격이 얼마냐면 그때가 이제 8,600원대거든요. 네. 근데 지금 9,100원대고 어제 저가가 얼마까지 떨어졌냐면 8,700원까지 떨어졌어요. 네. 근데 제가 이렇게 보면은 이제 어느 정도는 이제 우리가 다시 한번 진입 구간도 유효하다라고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특징주 세 종목 봤습니다. 펩트론과 한국항공우주 지금 자리 매수 사인 아니라요. 오히려 좀 신중해야 되는 자리라고 말씀 주셨고 마지막에 받아본 G2파워는 매수 가능 사인을 주셨지만 챙겨봐야 될 조건들이 있다고 말씀 주셨죠. 3시 40분에 무료 공개 방송 오셔서 이야기 다 챙겨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마감까지 얼마 안 남았는데 내일 이제 또 이번 주 마지막 거래일이 내일이잖아요. 그쵸. 한 주가 굉장히 짧아요. 내일은 그쵸. 어떤 전략이 또 유효할까요? 이제 사실 오늘 같은 시장을 한번 좀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스닥 같은 경우는 1.3%예요. 근데 코스피 같은 경우에서는 2.5%예요. 굉장히 컸었어요. 근데 지금 이제 증시 부양 기대감에서 많이 움직였다고 보고 있거든요. 어쨌든 간에 새 정부가 들어섰고 증시 부양에 대한 기대감으로 많이 작용이 됐던 그런 하루였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지금 이전에 봤었을 때도 사실 뭐 12.3 계엄 이후에는 6개월이라는 공복기가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이번 새 정권이 드러나고 나서 공약 중 하나, 즉 우리가 가장 많이 신경 쓰고 있는 것 중 하나가 5,000P거든요.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잘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5,000P 시대가 열린다 이런 말 많이 있잖아요. 근데 오히려 저는 이렇게 말했을 때가 더 신중해야 되는 시장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은 5,000P 저는 뭐 그렇게까지 진짜 5,000P 막 확실하게 확답은 못 드리겠어요. 하지만 그만큼의 뭐 지수가 그만큼 올라가면 사실 거래 대금이라던가 예탁금이라던가 많이 올라줘야 되거든요. 네. 그렇지 않고 지수만 올랐을 때 더 저는 힘들 수가 있다고 바라보는 이유가 뭐냐면 제가 이전에 시황 설명해 드릴 때 뭐라고 했죠? 차별화 장세나 순환매 장세가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금액이 한정적이기 때문이에요. 자금이.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된다고 한다면은 계속 돌고 도는 그렇게 될 수 있기 때문에 사실상 가장 좋은 거는 다 올라가는 거겠죠.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이제 좀 눈여겨봐야 되고 그리고 이제 뭐 글로벌적으로 가보자면은 뭐 히토류나 아니면은 뭐 AI 기술 통제 부분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완화가 되는지 좀 살펴봐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고 지금 이제 어쨌든 정치 기대감에 대해서도 큰 폭으로 상승을 했겠지만 이제 이 재료는 오늘 반영됐다고 보는 거예요. 이 재료는 오늘 반영됐다고 보고 그 다음에 사실 거래대금 많이 증가 안 했죠. 거래대금이 아니라 예탁금. 저는 이제 차별화 장세가 오히려 더 심해질 수 있는 그런 이제 양상에 좀 놓일 수 있기 때문에 반도체와 2차 전지나 이런 쪽으로 이제 소외됐던 업종들이 좀 다시 올라와 주는지를 좀 체크를 하고 가야 된다는 그런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의 변곡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차별화 장세는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말씀 주셨는데 그 말은 종목 장세잖아요. 네. 대응만 잘한다면 우리 개인들이 돈을 벌 수 있다는 그 흐름이기도 하겠습니다. 종목별 장세에 잘 대응을 해보기 위해서 우리 전용 마스터와 함께 보면 좋겠습니다. 3시 40분, 한 10분 남짓 남았는데요. 무료 공개 방송 하십니다. 이 안으로 들어오셔서 다 이야기 듣고 종목까지 챙겨가시면 좋겠어요. QR코드 찍고 정보방으로도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전용 마스터와 여기서 인사해 볼게요.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6월 4일 수요일장 마감됐습니다. 오늘의 마감 흐름 함께 살펴보시죠. 21대 대통령 선거가 끝이 나고 신정부가 출범이 됐습니다. 오늘 신정부 출범 1일째인데요. 오늘 시장의 분위기가 너무나 좋았습니다. 미중 무역 협상 다시금 이어질 거다. 낙관론이 번지면서 간밤에 뉴욕도 좋았고요. 오늘 국내 증시 정치적인 리스크도 덜어내면서 강력한 시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코스피 코스닥의 마감 흐름 살펴보시죠. 오늘 코스피 다시 한번 연 고점을 돌파해냈습니다. 오늘 시초가 1.4% 강세로 문을 열어서요. 개장 직후에 계속해서 상승폭을 키웠습니다. 결국에 오늘장 마감이 오늘의 고가로 찍혀 있네요. 2.67% 상승을 하면서 2,770포인트 돌파가 되며 끝이 났습니다. 자, 오늘 코스닥도 지속적인 상승 이어갔습니다. 1.19%의 개장 749포인트 문 열려서요. 지속적인 견조한 상승 보여줬습니다. 750선 오늘장 마감이 됐습니다. 자, 수급 동향 살펴보실까요? 오늘 원달러 환율의 추이, 일단은 6원 70전가량 안정을 보이면서 1370원 선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오늘 외국인들 강력한 매수 다시 한번 시장 안으로 유입이 됐는데요. 현선물 시장 일제히 사자 보였고요. 유가증권 시장 안에서는 외국인들의 매수 우위 8천억 원 매수, 그리고 기관도 4천억 원의 순매수. 오늘 개인들이 차익 실현 매물 출회되는 날이었습니다. 1조 1천억 원 개인은 팔았습니다. 코스닥 안에서도 나란히 매수 1,400억 원, 1,700억 원의 매수 보였고요. 선물 시장 안으로의 강력한 순매수가 보여졌는데요. 4거래일 만에 매수로 전환이 됐고요. 8,900억 원 매수하면서 끝이 났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흐름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에 포진되어 있는 종목 분단들 일제히 강한 상승을 보여줬는데요. 삼성전자가 1.7% 상승, 그리고 SK하이닉스 4.8% 강세로 21만 7천 원 선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삼성전자 쪽으로도 외국인들의 강력한 매수가 들어와줬던 하루였고요. SK하이닉스, 간밤에 엔비디아가 마이크로소프트를 제치고 다시 한번 시가총액 1위 자리를 탈환을 해냈습니다. 4개월여 만에 141달러가 돌파가 됐는데요. 이 엔비디아의 훈풍을 또 받아갔고요. 디램 관련해서 매출이 늘었다라는 소식도 오늘 기폭제가 되어졌습니다. 2차 전지단도 양호했습니다. LG에너지솔루션 1.4%의 상승이었고요. 상법 개정 관련해서 기대감이 모아지고 있는 금융, 지주, 그리고 증권까지 오늘 일제히 흐름이 좋았는데요. KB금융은 다시 한번 거래량 수반된 시세가 나오면서 7.9% 강세, 10만 7천 원이 돌파가 됐습니다. 자, 6위부터 10위에 올라와 있는 종목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상승, 그리고 트럼프 피해주로 분류가 되어 있었던 현대차 오늘장에서 올랐습니다. 1% 상승으로 18만 원 선 다시금 안착이 됐네요. 자, 코스닥 안에서 종목들의 흐름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약바이오가 엇갈렸습니다. 알테오제는 8%가량 시세를 보여줬는데요. 오늘 마감까지 계속해서 이 상승폭을 확대하는 모습이었습니다. 38만 원 선 돌파가 됐고요. 에코프로비엠과 에코프로 나란히 3% 강세, 반대로 HLB는 오늘 3% 가까운 약세로 장을 닫았습니다. 자, 5위의 레인보우 로보틱스, 오늘 로봇주들도 전방위적으로 힘이 실렸는데요. 6%의 강세 마감됐고요. 6위부터 10위에 자리하고 있는 종목들, 결국에 펩트론이 시가총액 10위까지 밀렸습니다. 하한가 직행이 됐고요. 하한가 머무른 채 오늘장 종료가 됐는데요. 기술 이전에 대한 불확실성, 그 노이즈가 커지면서 오늘 낙폭을 키워가는 모양새였습니다. 자, 이렇게 6월 4일장 마감 살펴봤고요. 이제 내일의 전략, 앞으로의 전략 챙겨봐야 되겠죠. 다냐쌤의 1도 양단 함께 하시죠. 다냐쌤과 1도 양단 통해서 앞으로의 전략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냐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신정부가 출범이 됐습니다. 굉장히 의미가 있는 하루 스타트가 됐고 시장의 분위기는 후끈 달아오른 채 끝이 났는데요. 앞으로의 전략 궁금합니다. 그리고 오늘의 시장부터 정리를 해볼게요. 6월 역시도 걱정할 필요가 없다. 적극적으로 수익 추구하자 이런 말씀드리고 싶고 그동안 지난 월요일과 계속해서 말씀드렸던 부분이 자 21대 대통령이 보수냐 진보냐에 따라서 이제 시장의 방향성은 크게 달라질 수 있고 하지만 어느 정당이 되든지 간에 인공지능 섹터가 제일 수혜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인공지능 섹터를 1순위로 둬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다면 이제 진보에서 21대 이재명 대통령이 이제 출범했기 때문에 시장은 경기 부양에 대한 기대감과 그다음에 정책에 대한 기대감 이런 것들이 당분간 유지될 수 있을 것이고 정책 수혜 섹터들을 중심으로 순환매가 계속해서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마감 미국 시장은 이제 미중 갈등이 어느 정도 해소될 것이다. 이런 기대감과 그다음에 TSMC가 미중 갈등으로 인해서 다소 우려스러웠지만 인공지능 칩의 호전을 보이면서 역시 매출과 수익성에서 개선될 것이다. 이런 기대감으로 저는 오늘 반도체 섹터들 굉장히 강한 그런 모습이었거든요. 그래서 오늘 시장을 본다면 결국에 정책에 대한 기대감이죠. 밸류업, 상법 개정 이런 것들이 오늘 지수를 강하게 밀어붙이는 그런 상황이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상대적으로 정책 섹터들이 중에서도 결국에는 상법 개정이라든가 인공지능 이런 쪽들이 굉장히 강했지만 여타 섹터들 역시도 정책적인 이슈가 나올 수 있는 부분이 충분하기 때문에 정책 섹터들 중심으로 순환매가 일어날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께 말씀드렸던 부분들은 지금 여건들은 굉장히 긍정적이기 때문에 6월 역시도 외국인들 순매수 기조를 유지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중간중간에 트럼프 입에 따른 노이즈가 생기면서 기술적인 조정은 있을 수 있겠지만 이런 것들을 전혀 개의치 말고 우리는 적극적인 시장 수익 추구 전략을 나타내야 되겠다. 6월 역시도 종목 장세는 지속될 거기 때문에 우리가 집중해서 봐야 될 부분들은 정책 수혜 섹터의 순환 여기서 우리가 적극적인 수익 추구 포인트로 잡아야 되지 않을까 이런 말씀드리고 싶어요. 오늘 같은 경우도 외국인과 금융투자, 연기금, 투신 모두 매수하면서 코스피 지수 역시도 오늘 강세를 보였어요. 그러면서 이제 지난 2024년 8월 고점을 돌파했고 이제는 2024년 6월 고점 돌파를 시도할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이제 섹터별로 해서 투자 심리는 살아있는 그러한 부분들이 굉장히 긍정적이다. 이렇게 판단되고 있고요.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도 이제 외환시장에서도 원화 강세 기조가 유지되고 있다는 것 굉장히 긍정적인 요인이다. 지금 원달러라든가 원엔 시장 이런 것들 모두 긍정적인 주가의 흐름을 워낙 강세 기조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도 지수 상승에는 긍정적인 요인이 될 수 있다. 지금 현재 보면 원엔 같은 경우도 크게 빠지면서 951원 19전이에요. 그렇다면 항상 말씀드렸던 것처럼 5월 29일 저가 941원 여기 이탈할 가능성도 굉장히 높다. 그렇다면 이렇게 됐을 때는 내수 관련이라든가 이런 소비자 물가 부분은 긍정적일 수 있지만 SK 하이닉스나 삼성전자 그리고 현대차와 같은 수출주들에게는 관세와 환율의 원화 강세에 따른 이익 감소가 단기적으로 상승의 발목은 잡을 수 있지만 여전히 종목 장세는 기대할 수 있다 이런 말씀드리고 싶고 두 번째로는 이제 비트코인을 보면 비트코인 같은 경우도
최근 들어서 고점 돌파 이후에 신고가를 낸 후에 소폭 조정은 받고 있어요. 하지만 나름대로 바닥권을 잡아가고 있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우리는 10만 7,020달러 여기를 지켜주는지 아니면 요걸 이탈하면 결국에 10만 870불 여기를 지지할 건지 따라서 고점 돌파 모멘텀은 강하냐 약하냐 이렇게 볼 수 있지 않을까. 하지만 여전히 위험 자산에 대한 선호들은 남아있기 때문에 증시에도 긍정적인 그런 모습이고 또 아울러서 보면 이제 10년 만기 미국 국채 부분이 굉장히 혼조를 보여주고 있어요. 결국에 트럼프 정책에 대한 불확실성이 아직까지 높아 있는 상황이고 미국의 금융시장에 따른 시스템에도 회의적인 견해를 보여주고 있는 그런 모습이거든요. 하지만 국채 가격은 바닥을 확인했다라는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국채 가격이 상승한다라는 것은 굉장히 좀 긍정적인 그런 요인이고 그다음에 국가 신용부도 위험을 나타내는 CDS 지표를 보더라도 미국 같은 경우도 일간 1.96% 하락하면서 지금 하향 안정을 보여주고 있는 상태고 중국은 이제 미중 무역 분쟁이 해결될 때까지는 지금 다소 보합권을 움직이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요. 또 아울러서 일본 같은 경우도 0.24% 하락하면서 CDS가 하향으로 가고 있고 국내 같은 경우도 0.14% 하락하면서 29.08을 기록하고 있다라는 거거든요. 이런 것들 보면 외환이라든가 그다음에 신용부도 위험이라든가 그다음에 투자 심리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시장에는 굉장히 유용한 그러한 모습이 될 수 있다. 또 아울러서 우리가 지금 봐야 되는 부분들은 증시 주변 이제 자금들 지난 30일 기준 마감 결산 마감이었기 때문에 마켓머니 펀드에서는 6조 8,600억이 빠져나갔어요. 그래서 우리는 220조를 지켜주면 문제 없겠다라고 했는데 결국에 219조 4천억까지 일단 220조가 살짝 깨졌거든요. 그러면 이제 6월 2일 기준으로 해서 마켓머니 펀드 자금이 유입된다면 우리가 생각했던 부분 범준에서 움직였기 때문에 시장은 더 강한 상승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고 고객예탁금 역시도 7,300억이 빠져나갔지만 여전히 57조 원 이상 유지하고 있는 것 굉장히 긍정적이다. 그래서 자금까지도 긍정적인 상황, 그다음에 크레딧 디폴트 수합 역시도 긍정적인 상황. 이런 것들을 감안해 봤을 때 6월 역시 우리는 한번 기대를 해보자. 꿈을 가져보자. 수익 실현에 따른 그런 기대를 가지고 시장을 접근하는 것이 지금 이제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지금 국내 시장 같은 경우는 이제 외국 투자 기관 역시도 이제 신정부에 따른 경제 정책에 대한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이러한 시점이라면 결국에 자금이 이탈되는 것보다는 자금이 유입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6월 시장은 물반 고기반에 굉장히 좋은 시장이 될 수 있다. 그래서 다시 염려돼서 말씀드리지만 중간중간 노이즈에 따른 지수 조정 겁내지 마시고 적극 수익 추구하자 이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역시나 6월의 시각도 동일하십니다. 적극적인 수익 추구 노려보자라는 답 받아봤는데 오늘의 특징 섹터들을 살펴볼 시간입니다. 오늘 굉장히 분위기가 좋아서요. 섹터 어딜 꼽으셨을까요? 똑같아요. 이재명 대통령 관련된 섹터들이 오늘 시장에서 이제 불을 뿜어내는 모습이었거든요. 일단 출구조사에서 확 당선이 가능하다라는 것이 나오면서 기사가 인공지능에 대한 기사가 많이 나왔고 새벽에 이제 확정 발표 이후에도 AI 3대 강국 도약을 위해서 100조 원을 투자하겠다.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그리고 21대 대통령으로 이재명 대표가 당선됐다라고 하면서 이제 민주당에서는 30조 추가 경정 예산을 편성할 것이다. 이런 것들 때문에 오늘 상황에서 보면 인공지능들이 대세를 보였거든요. 호난 테크놀로지라든가 솔트룩스라든가 그다음에 호나아이 그다음에 오늘 같은 경우는 하나솔루션 같은 경우도 같은 맥락이죠. 신재생 에너지 중심 에너지 고속도로를 깐다라고 해서 SK 오션 플랜트라든가
그다음에 세명전기 이런 것들까지도 같이 강세를 보였어요.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들은 자 우리가 지난 3월, 2월부터 집중적으로 강조드렸던 부분이 인공지능에 대해서 특히 대장주 섹터로 부각받을 수 있는 부분들은 코난 테크놀로지다. 코난 테크놀로지 역시도 우리가 보는 것은 41,000원을 1차 목표로 봤지만 41,000원이 아니라 우리가 궁극적으로 노리는 거는 49,350원 고점 돌파하는 신고가 영역이다라고 강조드렸거든요. 이것 때문에 오늘 코난 테크놀로지 상한가 갔어요. 그러면서 여러분 말씀드렸던 게 코난 테크놀로지도 1차적으로는 직전 고점 31,000원 부근에서는 저항을 받을 수 있겠지만 솔트룩스가 상한가를 간다면 코난 테크놀로지 역시도 궁극적으로 4자를 한번 볼 수 있겠다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 당분간은 정부의 인공지능에 대한 투자 확대 이런 부분들이 나오기 때문에 인공지능이 쉬어갈 수는 있겠지만 결국에 6월 주도 섹터는 인공지능이 부각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이런 생각이 들고 있고요. 자 그러면서 이제 새로운 정부 특히 지주사에 대한 것, 저PBR에 대한 것, 즉 결국에는 시장에 만든 상법 개정의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그런 모습이에요. 밸류업 정책이 부각되면서 오늘 금융주들까지도 강세를 보였는데 결국에 지주사 성격들이 오늘 강세를 보였어요. 그러면 저평가주, 저PBR들, 자사주 비중이 높은 것들이 오늘 강세를 보였는데 그런 맥락에서 오늘 보면 한화가 주주 가치를 더 높일 것이다라는 것들 때문에 최근 들어서 강세를 보여주고 있고 그 다음에 실적 개선과 함께 배당에 대한 기대감들을 높은 증권주들이 오늘 같이 움직였거든요. 도국증권이나 미래에셋증권이나 이런 것들이 강조를 했고 미래에셋증권은 계속해서 ASR 때문에 이 고점은 돌파하고 우리는 한번 2만 원까지 보자고 했던 부분이 얘들은 가상자산 테스크 폴스 구성했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증권주들 역시도 배당과 이런 것들 매당이 같이 있기 때문에 움직였고 그 다음에 지주사격인 오늘 보면 뭐 SK라든가 그 다음에 솔브레인 홀딩스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같이 움직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앞으로 당분간 역시도 우리 시장에서 봤을 때 상법 개정 관련된 섹터들 역시도 지속적인 관심을 가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놓쳐서는 안 되는 그런 섹터로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현대차 그룹이 휴머노 로봇 국제 표준을 만들어 상용을 하겠다. 그리고 항상 강조드렸던 부분이 요 기사도 있지만 인공지능이 움직이면 휴머노이드 로봇도 따라간다고 강조드렸잖아요. 그런 것들 때문에 오늘 레인보우 로보틱스라든가 로보티즈라든가 그다음에 나우 로보틱스라든가 그다음에 T 로보틱스라든가 이런 쪽들도 같이 움직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공지능이 움직이면 로봇 관련주들도 같이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이제 로봇주들도 우리가 집중해서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맞습니다. 오늘의 특징 섹터들 살펴봤고요. 이제 관전 포인트 통해서 앞으로의 전략을 챙겨볼 텐데 어떻게 보세요? 일정 뭐가 있을까요? 내일 주목할 거는 에트리 컨퍼런스를 봤으면 좋겠어요. 여기서는 이제 육지통신, 그 다음에 자율제조, 휴머노 로봇, 그 다음에 보안 이런 쪽이 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자율제조 월드쇼 2025가 있어요.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휴머노이드 로봇과 그 다음에 디지털 트윈 이런 쪽들이 움직일 수 있겠고 그 다음에 CIS 2025 행사가 있어요. 여기서는 냉각 관련 메인 이벤트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액침 냉각 관련주 움직일 수 봤으면 좋겠고 또 내일 반도체 유리기판 기술 개발 동향 세미나 요게 있거든요. 최근 들어서 유리기판은 퐁당퐁당 움직이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리고 이제 바닥 잡았기 때문에 오늘 내일 역시도 유리기판과 통신 로봇 보안 이런 쪽들의 움직임이 활발할 수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일정들 관전 포인트 챙겨봤고요. 이제 내일이면 또 이번 주의 마지막 거래일입니다. 시초가 공략주 만나볼 텐데 어떤 종목일까요? 저는 이제 육지 통신주들을 집중해서 봤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그동안 그 적금주들로 자녀 명의로 하라고 했던 RFITC 같은 경우는 우리가
매수를 지난 초에 했건데 목표 주가 23,000원, 24,000원 근벌도 왔어요. 근데 우리가 왜 통신주들을 보냐면 우리가 볼 거는 KMW를 한번 보고 싶거든요. 자, KMW 같은 경우는 지금 육지통신인데 스페이스X가 올해 21조 이상 매출을 할 것이다라는 것과 스타링크가 원앱 국내 출시를 하면서 육지를 구축할 것이다. 그리고 정부에서도 R&D 예산을 늘리고 2030년 세계 최초로 육지 상용화를 목표로 해서 투자를 확대하겠다. 이 부분이에요. 결국에 봐야 될 것들은 이것이 반영되면서 KMW 같은 경우는 올해 적자를 대폭으로 축소시키고 2026년, 2027년 어닝 서프라이즈라는, 그러면 이거는 KMW만의 문제가 아니라 육지 통신 업황이 개선되는 그러한 부분이기 때문에 육지 통신을 보자. 내일 역시도 애트리 컨퍼런스에서 육지 통신이 부각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내일 1,700원부터 현재가 매수하고 9,500원을 이탈을 손절을 보시고 1차 목표는 14,500원 전후를 보시고 2차는 14,000원 전후에서 상향할 의도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통신주 KMW 잘 보자, 이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KMW 받았습니다. 통신주 이제는 살펴볼 때가 됐다 말씀 주셨는데요. 목표가 14,500원, 손절가 9,500원 보겠습니다. 쌤, 시간 굉장히 짧게 AS 하나 가볼까요? 오늘 솔트룩스 봐주세요. AI 소프트웨어 너무나 분위기가 좋았습니다. 여전히 똑같아요. 솔트룩스 같은 경우는 이제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AI 정책의 대장주로 부각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지금 실적 또는 흑자 전환되는 그런 모습이고, 그 다음에 B2G 투자가 확대된다. 그래서 우리는 요거는 여전히 아까 서두에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신고가까지는 들고 가자, 이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신고가까지 우리 바라보면서 욕심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솔트룩스까지 AS 해봤고요. 다녀쌤과 일도양단 여기서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머니마스터 3부는 오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장의 강력한 상승, 분위기가 굉장히 좋았는데요. 내일의 전략도 우리 딜사이트 경제TV와 함께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